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지욱입니다. 실전 에코 공부해보자 라는 영상을 주제로 영상의 청취 대상은 전공의 선생님들을 염두하고 있고요. 사실 에코를 이렇게 어디서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잖아요. 누가 이렇게 잡아서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뭐 책을 막상 사서 보면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죠. 알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막상 공부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코 판독지를 받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런 에코 판독지를 받으면 노멀 LV 뭐 사이즈인 시스톨릭, 그래서 EF가 63이다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우리 거의 다 무시하고 마지막만 보죠. 노멀 LV 디멘전은 시스톨릭 펑션이다. 그래서 교수님이 이 사람 에코 어때? 그러면 EF 63%고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이겠죠. 우리가 하트 페일리어 환자 중에 절반 정도는 EF가 노말이거든요. EF가 프리저브 되어 있는 하프 레프 환자들이 거의 절반이죠. 그러니까 EF만 갖고는 하트 페일리어가 구분이 안 돼요. 우리는 EF를 보면 되게 심장에 많은 걸 표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첫 번째 질문 해볼게요. EF랑 카디악 아프시랑 어떤 관계죠? 뭔가 EF가 높으면 카디악 아프시 높을 것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면 EF랑 카디악 아프시랑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EF는 되게 좋은데 카디악 아프는 거의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C비어 AR, C비어 MR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EF는 엄청 좋은데 엄청 잘 짜고 있는데 AR이 C비어, 그 다음에 MR도 C비어, 그냥 뒤로 계속 백플로우로 다 빠지고 있으면 카디악 아웃이 거의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펌프질을 하는데 밸브가 없으니까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만 그냥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EF가 얼마나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걸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LV의 시스톨릭 펑션을 평가할 때 EF는 굉장히 빠질 수 없는 중요한 평가 요소이긴 한데 조건이 많죠. LV의 시스톨릭 펑션을 평가할 때는 EF가 빠질 수는 없는데 다이스톨릭 펑션은 다른 얘기고 라이트 하트는 다른 문제고 밸브 디지즈도 다른 문제고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서 결국 카디악 아웃풋을 만들어냅니다. 카디악 아웃풋은 뭔가요? 시스톨릭 볼륨 곱하기 하트레이트 1회 심박출량 곱하기 분당 박동수. 자, 한 번 짜줄 때 나가는 시스톨릭 볼륨 곱하기 하트레이트 분당 몇 번 뛰는지를 곱해주면 1분당 펌프질 할 수 있는 그 볼륨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단위는 리터 퍼 민이 됩니다. 자, 카디악 아웃풋은 단위가 리터 퍼 민이고 EF는 단위가 뭐죠? EF는 그냥 상수 같은 거죠. EF는 레이시오잖아요. 다이스톨릭과 시스톨릭의 그 비율을 따지는 거니까 EF는 단위가 없죠. 그러니까 EF랑 카디악 아웃풋이랑 전혀 다른 거예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는 궁극에 어떻게 보면 카디악 아웃풋일 것 같아요. 카디악 아웃풋. 오감 퍼퓨전을 하기 위해서 아터리 레벨에 얼만큼 계속 피를 퍼 올려갖고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만들어내면 돼요.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결국 카디악 아웃풋이 있어야겠죠. 우리가 원하는 건 카디악 아웃풋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카디악 아웃풋 곱하기 SVR 하면 그게 이제 BP가 되나요? 그렇죠. 얘기가 장황해지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은 뭐냐면 EF만 갖고 심장을 평가하는 거는 좀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죠. 좀 좋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막 이렇게 엄청 권위자고 똑똑한 사람은 아니니까 뭐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EF만 얘기하면 조금 좀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이해했다면은 적어도 이런 상황에서 에코가 어때? 라고 누가 물어보면 EF가 63%고 노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EF가 63%로 노말 LV 펑션이고 뭐 디멘전은 별거 없는 것 같고 AR이나 MR이 뭐 이렇게 저명한 건 없습니다. MR은 트레이스 정도만 있고 AR도 없어서 EF 63% 노말 LV 펑션이 거의 카디악 아웃풋으로 충분히 반영될 것 같고 다이스톨릭은 그레이드 1입니다. 이 정도만 얘기해도 프레젠테이션이 훨씬 달라지죠. 뭐 이런 걸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 있는 표현들이 뭔지 우리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제 이해하게 될 거고요. 다음 것들 이렇게 장황하게 많이 써 있는데 저도 여기 써 있는 표현을 다 알진 못하거든요. 제가 이제 아는 것들도 있고 모르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에코 판독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일단 최대한 빠른 시간에 숙지하고 특수한 상황에만 좀 추가되는 그런 소견들이 있어요. 좀 상황이 특수할 때
소노그래퍼도 좀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게 되고, 에코 판독제를 넣는 이제 교수님도 그 부분에 대한 코멘트들을 막 이거저걸 넣게 되는데, 그렇게 특수한 상황에 대한 그 추가 코멘트는 우리가 일단 기본 틀을 익히고 살을 발라가는 느낌으로 알아가면 되겠죠. 그런 건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아는 거는 에코 판독지에 반복적으로 루틴하게 나오는 표현들, 거기까진 제가 알고 그거를 빠르게 알려드릴 거고, 요 영상만 딱 보시면 여러분이 전문 심장 초음파 오더를 내고 나면 빨리 그 심장 초음파 영상을 열어보고 싶고 그 판독지를 한번 읽어보고 싶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많은 임상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되실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서론이 길면 재미가 없으니까. 자, 먼저 일단 이 그림은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 뷰입니다. 스터널 옆에 파라스터널, 그 다음에 그쪽에서 심장을 길게 롱 엑시스로 잡은 뷰라는 건데, 우린 이제 속성이니까 그냥 묻지 마세요. 일단 외우세요.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 뷰가 뭔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만약에 이게 무슨 뷰인지 모른다 그러면 그냥 바로 외우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 여기가 LA고요. Left Atrium. 여기가 LV입니다. 자, 그러면 LA에서 LV로 볼륨이 가겠죠. 이렇게 가고, 그럼 요거는 뭐죠? 요게 지금 마이트랄 밸브입니다. 마이트랄 밸브. 자, LV가 시스톨릭 하면 에올타로 나가죠.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에올타겠죠. 에올타. 요거는 뭐죠? 에올틱 밸브. 그럼 요거는 뭐죠? 요거는 RV입니다. 여기 왜 RV가 보이냐가 바로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게 RV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septum이고요. 자, 여기는 LV의 포스테리어 월입니다. 그냥 외우세요.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자, LV가 시스톨릭 할 때 마이트랄 밸브는 열려 있나요? 닫혀 있나요? LV가 시스톨릭 할 때 마이트랄 밸브가 열려 있으면 뒤로 다 빠지겠죠. 그래서 LV가 시스톨릭 할 때 마이트랄 밸브 닫혀 있고요. 에올틱 밸브가 열립니다. 그렇겠죠? 자, 그럼 LV가 다이스톨릭해서 프리로드를 확보할 때는 마이트랄 밸브 열려 있고요. 에올틱 밸브는 닫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긴 에올타잖아요. 에올타. 에올타는 우리가 보통 혈압을 잰다고 하는 게 아터리얼 프레셔를 재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ABP를 잰다는 게 이 에올타의 BP를 재는 거랑 사실상 마찬가지니까, 여기는 BP가 시스톨릭 때 120에 우리가 80이라고 하는 그 정도의 프레셔인 영역입니다. 에올타는 BP가 낮아도 80은 돼요. 자, 여기 보시면 LV는 시스톨릭 때를 제외하고는 BP가 생각보다 낮습니다. 자,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 여기는 에올틱 밸브는 굉장히 딱딱한 팔당댐이라고 생각해보세요. 팔당댐은 그 높이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LV에서 시스톨릭을 할 때, LV에서 시스톨릭을 확 하면서 에올타 쪽에 저 높은 에올타에다가 굉장히 강한 힘으로 짜서 올려놓는 거예요. 시스톨릭 하면서 올려놓고 재빠르게 닿지 않으면 뒤로 다 백플로우로 다 떨어집니다. 왜? LV는 시스톨릭 할 땐 BP가 높지만 그 외에는 이 안에 프레셔가 높지 않아요. LV가 다이스톨릭 할 때는 LA랑 LV랑 여기가 열려 있고, 열려서 거의 다이스톨릭 하면서 이제 프리로드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이스톨릭 할 때는 이제 프레셔가 굉장히 낮거든요. 뭐 10에서 20 뭐 그래요. 요 동네는 기본적으로 10에서 20이에요. 시스톨릭 할 때만 80에서 120까지 올라갑니다. LV는. 자, 그렇게 치면 LA 프레셔는 굉장히 낮습니다. LV도 다이스톨릭 할 때는 굉장히 낮아요. 시스톨릭 할 때만 이렇게 올라가서 에올타 레벨을 이렇게 넘겨갖고, 이게 에올타. 시스톨릭 할 때 LV 프레셔가 에올타를 밀고 올라가서 시스톨릭 하고 빠지죠. 나머지는 보통 10에서 20입니다. 이게 무슨 그림인지 보신 적 있죠? 자, 우리가 학생 때 졸면서 계속 이런 걸 본 적이 있잖아요. 저도 뭐 공부를 학생 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에올틱 프레셔. 에올틱 프레셔는 80, 여기 보면 80에서 120 사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ABP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해가시죠? ABP는 다이스톨릭 때도 80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벤트리클러 프레셔, 벤트리클은 처음에 보통은 10에서 20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시스톨릭 시작하면 올라가면서 에올타의 프레셔를 넘는 순간 에올타가 열리고 쭉 에올타에 겨우 올려놓고 이제 힘 빠질 쯤 하면 밸브가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LV 프레셔는 쭉 떨어져요. 거기서 10에서 20까지. 에올타는 되게 그냥 무서운 영역에 저 위에 굉장히 높은 프레셔를
굉장히 높은 프레셔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에서 많은 볼륨을 계속 올려다 놓고 있고 그 올라간 공간에는 SVR이 있기 때문에 카디악 아웃풋 곱하기 SVR이 BP죠. 그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LV가 시스톨릭 할 때만 잠깐 열리고 바로 닫힙니다. 에어틱 밸브. 안 그러면 뒤로 다 빠져요. 여기는 굉장히 그 그레디언트가 높기 때문에 프레셔의 그레디언트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쪽은 다이아스톨릭하고 뭐 이럴 때는 다 그냥 되게 실제로는 프레셔가 되게 낮은 공간입니다. 시스톨릭 할 때만 올라가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거까지 알고 이제 시작할게요. 에코를. 자,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게요. 자, 보시면 여기가 LA죠. LA. 그다음에 여기 LV죠. 그다음 이렇게 에올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LV. 여기는 마이트랄 밸브. 여기는 에올틱 밸브. 맞습니까? 자, 그럼 블러드 플로우가 어떻게 가죠? 블러드 플로우가 LA에서 LV로 들어가고, 그쵸? 그 다음에 LV가 시스톨릭하면 LV가 시스톨릭해서 에올타로 나가겠죠. LA에서 LV로 들어가고 에올타로 나가잖아요. 맞죠? 자, LV가 다이아스톨릭하면 빨아들이면 LA 쪽에서 볼륨이 들어오고 그게 프리로드고, LV가 시스톨릭하면 마이트랄 밸브가 닫히고 에올틱 밸브가 열려서 에올타로 볼륨이 나가겠죠. 그 와중에 이거 RV는 잘 뛰고 있고, 그거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할 게 또 뭐냐면 요걸 생각해야 됩니다. 요 밑에를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가 QRS고 여기가 QRS고 또 여기가 QRS예요. QRS QRS 우리가 P웨이브는 뭐죠? P웨이브는 SA 노드에서 P웨이브가 나오고 AV 정션을 통해서 프로킨의 섬유인가 뭔가 그 섬유로 이렇게 LV, RV로 쫙 가잖아요. 그게 QRS죠. 자, QRS 땅 치면은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이게 권총을 땅 쏘면은 땅 소리 함과 동시에 출발해서 뛰어가잖아요. QRS 땅 치면 LV, RV가 수축을 시작합니다. QRS일 때 LV, RV가 수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가만히 멍 때리고 있다가 QRS 땅 치면 LV, RV가 동시 수축합니다. 자, 우리가 심장이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고 쳐보면 SA 노드에서 신호가 오고 그 다음에 신호가 SA 노드에서 AV 정션을 통해서 내려와서 양쪽으로 올라가잖아요. AV 정션에서 내려와서 양쪽으로 올라가는 이게 이제 QRS란 말이에요. QRS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냥 번개 치듯이 전기가 땅 치면 LV, RV 확 수축 들어갑니다. 여기 QRS 있고 여기 QRS 있어요. QRS 땅 치면 시스톨릭 시작한다 그랬죠. 요만큼이 시스톨릭, 나머지 요만큼이 다이아스톨릭입니다. 우리 그냥 대충 외울게요. 한 사이클이 시스톨릭 다이아스톨릭이니까 요만큼이 시스톨릭 다이아스톨릭인데 절반을 나눠서 한 40%가 대충 요만큼이 시스톨릭, 나머지 60%가 다이아스톨릭입니다. 그냥 외우세요. 일단은. 자, QRS 땅 치면 시스톨릭, 그러니까 요 앞부분은 시스톨릭, 그 다음에 나머지 한 60%는 다이아스톨릭.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보이는 게 생깁니다. 다 지우고 다시 볼게요. 자, 여러분은 이제 요 빨간색 점을 보시면, 자, QRS 땅 쳤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스톨릭 구간이죠. 요 구간이. LV를 잘 보세요. 시스톨릭 하나 안 하나. 시스톨릭 하고 있죠. 여기가 한참 시스톨릭 할 때죠. 지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섭게 들어오죠. 여기까지 오면 시스톨릭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제 다이아스톨릭 슬금슬금 할 때 돼갑니다. 보세요. 자, 요쯤 되면 이제 다이아스톨릭 이제 막 시작합니다. 다이아스톨릭 하고 있죠. LV 보세요. 다이아스톨릭. 여기쯤은 다이아스톨릭 한참 되고 있을 때, 다이아스톨릭 많이 되고 있죠. 다이아스톨릭. 그렇습니다. 요 사이클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케이지를 계속 연동해서 보면서 이게 움직이는 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다시 QRS 땅 치면 LV가 시스톨릭을 시작한다. 다음 QRS까지가 한 사이클이니까 QRS 땅 치고 대충 절반 나눠서 절반보다 조금 적은 구간이 시스톨릭, 나머지 한 60%가 다이아스톨릭. 다이아스톨릭은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LV가 이완되는 거예요. LV가 쫙 이완되면서 LA에 있는 볼륨을 쭉
빨아들이는 LV 다이스톨릭. 그 다음에 그 이후에 LV가 다이스톨릭 되고 난 다음에 에이트리얼 키킹. LV가 다이스톨릭하고 에이트리얼 키킹. LV가 다이스톨릭해서 빨아들이고 마저 못 들어온 걸 LA가 키킹 해서 한 번 더 짜서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사이클을 다시 볼게요. 요만큼이 시스톨릭이라고 했죠. 시스톨릭. 그 다음에 이제 다이스톨릭이 요만큼인데 다이스톨릭의 상당 부분은 LV가 다이스톨릭. 그 다음에 요만큼은 에이트리얼 키킹. 이해 가시나요? 요만큼이 LV 다이스톨릭. LV 다이스톨릭이고 요만큼이 에이트리얼 키킹입니다. 요 사이클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서 할 얘기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해 가셔죠? 자, QRS 땅 치면 시스톨릭 시작. 한 40%가 시스톨릭, 나머지 60% 다이스톨릭. 다이스톨릭은 둘로 나눈다. 앞부분에는 LV가 쭉 이완되면서 음압을 만들어서 빨아들이는 그 다이스톨릭. 그래서 쭉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에이트리얼 키킹이 들어갑니다. 에이트리얼에서 한 번 더 밀어줘요. 자, 그래서 그 사이클을 이해를 하고 나면 자, 이거를 보면 뭐가 보이나요? 여기서 어떤 걸 봐야 되죠? 에코는 두 가지의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심장 초음파는 두 가지의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물질의 거리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물질의 거리. 자, 심장 초음파는 그냥 기본 개념을 조금만 알아야 돼요. 깊숙이 들어가는 개념은 아니고 그냥 최소한 알아야 되는. 심장 초음파는 여기 프로브가 있잖아요. 프로브가 이렇게 생긴 프로브를 이렇게 쥐고 있단 말이에요. 참, 프로브가 있으면 프로브에서 파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파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물질의 초음파가 이렇게 가서 이게 반사돼 갖고 오겠죠. 그쵸? 자, 요 지점은 초음파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반사돼서 가겠죠. 자, 음파를 쏴서 반사돼서 오는 걸 갖고 거리를 알 수 있죠. 그래서 각 모든 음파가 이렇게 다 가고 이렇게 가서 각 지점에서 다 부딪혀서 올 거 아니에요. 부딪혀고 오잖아요. 그걸 만든 게 이 그림이에요. 그게 이제 2D 에코입니다. 사실은 초음파 라인이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각 지점에서 반사해서 오니까 거리를 재서 이 그림을 만든 게 그게 일단 초음파예요.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인데, 두 번째 원리는 도플러 이펙트에 의한 속도 측정입니다. 초음파는 타겟으로 하는 물질이 반사돼서 올 때 우리가 물질의 타겟으로 하는 거에 거리를 잴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타겟으로 음파를 쏴갖고 그 음파가 반사돼서 올 때 이게 도플러 이펙트가 생깁니다. 도플러 이펙트 생기는 이유는 이 음파가 좀 애매하게 속도가 생각보다 안 빠르고 이 물질이 움직이는 속도랑 얼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프리퀀시가 변화하게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구급차가 옆으로 지나갈 때 그 사이렌 소리가 처음에 다가올 때는 높아지다가 멀어질 때는 떨어지거든요. 경험적으로 알죠. 주파수가 바뀌는 게 도플러 효과예요. 그러면 그 주파수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알면 가까워지는 속도를 알 수 있고 멀어지는 속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도플러 이펙트예요. 그거 뭐 계산하는 건 사실 그게 딱 일반 물리 수준인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우리는 에코는 음파를 쏘고 그 물질에 부딪혀서 반사돼서 올 때의 프리퀀시의 변화를 갖고 그 물질에 타겟되는 그 물질의 이동 속도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70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요게 RBC가 있어요. RBC가 이렇게 가고 있다고 쳐볼게요. 속도가 벡터예요. RBC가. 자, 근데 초음파는 이렇게 날아오고 있어요. 초음파는
초음파는 이렇게 날아오고 있어요. 그러면 초음파는 타겟으로 하는 물질에 부딪혀서 그 물질의 이동 속도를 알 수 있다고 그랬죠. 프리퀀시의 변화를 갖고 도플러 이펙트를 갖고 기계가 계산을 해서 그 타겟 물질이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를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타겟 물질의 속도는, 이게 벡터잖아요. 속도는 벡터죠. 요렇게 나눌 수 있겠죠. 요렇게랑 요렇게 나눌 수 있죠. 자, 요걸 세타라고 쳐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V 코사인 세타죠. 맞나요? V 사인 세타죠. 이게 조금 알아야 돼요. 요 개념은. 타겟하는 물질의 코사인 세타 속도는 알 수 있고 사인 세타 속도는 모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플러 이펙트를 다시 얘기하면 타겟하는 물질이 초음파, 이 음파와 나란한 속도만 알 수 있어요. 도플러 이펙트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음파가 이렇게 오고 이 속도에 이쪽 측이나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그 축으로, 초음파의 축으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축의 그 성분의 속도는 알 수 있는데 평행한 축의 속도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도플러 효과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맨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초음파는, 에코는 그 타겟되는 물질에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을 재갖고서는 얼마나 먼 지점에 물질이 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낼 수 있고, 그 다음에 타겟되는 물질을 부딪히고 올 때 그 프리퀀시의 변화를 갖고 그게 도플러 이펙트고, 그래서 그 타겟되는 물질의 이동하는 속도를 알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는 초음파 그 축의 성분의 속도, 성분만 알 수 있어요. 그 축의 그 성분 벡터 속도만 알 수 있습니다. 요 코사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요. 코사인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세타면. 자,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0에서 90도 사이에는 계속 0.9, 0.8, 0.7, 0.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최대값이 1을 넘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TR Vmax, RBS표를 구할 때 TR의 Vmax 값을 셀렉션하는 이유가 코사인 세타가 1을 넘지 않기 때문에, 양의 오차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음의 오차만 나기 때문에 TR의 Vmax를 이렇게 저렇게 각도를 잡아서 찾아내는 이유가 그건데,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할게요. 이해하신 분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초음파는 초음파를 쏴서 거리에 부딪혀 갖고 오는 그 시간을 잴으로써 그 물질에 얼만큼 깊이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그걸 갖고 이 그림을 다 그려낸 거고, 다 이렇게 가서 부딪혀서 오니까 그래갖고, 그리고 타겟하는 물질에 부딪혀서 그 프리퀀시가 바뀌어갖고 오는 거를 보면서 도플러 이펙트를 갖고 역으로 그 물질의 속도를 추론하는데, 그 물질의 속도는 도플러, 초음파의 그 축과 나란한 성분 속도만 알 수 있습니다. 평행한 속도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여러분 기본 정보가 됐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게요. 자, 여기서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냐면, 그냥 여기서 이렇게 딱 보면 저는 이 사람은 AR이 좀 있네요. 이 사람은 MR도 약간은 있는 것 같은데 그리 심하진 않지만 그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RV는 괜찮게 뛰고 있고, LVEF는 40% 돼 보이고, LA는 약간 인라지먼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자, 우리가 빨간색 여기 있는데 여기서 꽝 치면 이제 시스톨릭 시작되겠죠. 자, 그럼 빨간색 넘어올게요. 여기가 한참 시스톨릭일 때죠. 한참 시스톨릭일 때니까 블러드 플로우가 이렇게 나갈 때죠. 에어틱 밸브가 열려서 나갈 때죠. 그러면 마이트랄 밸브는 원래 닫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뭔가 컬러가 나오죠. 이게 뭐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호스에 물을 짤 때 이렇게 끝에를 좁게 하면 이렇게 물이 찍 하면서 이렇게 찍 나가잖아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이게 MR인 거예요. MR. 왜냐면
LV가 시스톨릭 할 때는 프레셔가 굉장히 높아지죠. 이렇게 높아지죠. 프레셔가 높아지는데 굉장히 높은데 여기 조금 열려 있으면 뒤로 그냥 찍 하고 빠지는 플로우가 있는 거예요. 찍 하고 빠지는 플로우가 있어서 이게 약간 젯 플로우처럼 나오는 거고, 약간 터뷸런스 플로우가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 색깔이 나옵니다. 그런데 프로브가 여기 있잖아요. 에코 프로브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잡고 있는데 초음파는 파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와요. 근데 이쪽에 젯 플로우는 거의 이런 속도로 나올 거 아니에요. MR이니까 MR. 뒤를 새어 나오는 플로우잖아요. 근데 이 플로우는 사실은 막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막 이렇게 터뷸런스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성분이 있다, 멀어지는 성분이 있다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멀어지는 성분이 좀 도미넌트 하니까 이 에코 색깔이 뭐 파란색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 파란색은 지금 여기서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 뭔가 빠지는 게 있구나 정도는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을 보면 시스톨릭 끝났고, 요쯤이면 한참 다이어스톨릭 할 때죠. 다이어스톨릭 할 땐 플로우가 어떻게 되죠? LA에서 LV로 쭉 들어가죠. 한참 들어갈 때예요. 다이어스톨릭 할 때 에올틱 밸브는 닫혀 있어야 됩니다. 닫혀 있어야 돼요. 다이어스톨릭 할 때는 여기 프레셔 굉장히 낮습니다. 이렇게 거의 음압을 만들듯이 쫙 빨아들이고 있는데 에올틱 밸브가 열려 있다? 난리 나죠. 에올틱 밸브는 제가 이제 팔당댐 같은 곳이라고 해서 저 높은 곳이에요. 굉장히 높은 프레셔의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곳인데 뚝이 열려 있는 거나 똑같은 거죠. 에올틱 밸브가 열려 있으면 그럼 물이 막 쏟아질 거 아니에요. 지금 쏟아지고 있잖아요. 여기나 쏟아진 거 보이는데 쏟아지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도 플로우가 대충 뭐 요렇게 갈 텐데, 그래서 이렇게 컬러도 플로우가 나오긴 나온 거고, 그냥 한참 다이어스톨릭 페이지 때 에올틱 밸브에 뭔가 이런 컬러가 나온다는 거는 뭔가 이제 젯 플로우 같은 게 있을 거고, 좀 AR이 있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LA에서 LV로 나가는데 시스톨릭 할 때를 가면, 자, 시스톨릭 할 때는 플로우가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플로우가 요렇게 가고 뭔가 초음파랑 축이 안 맞으니까, 뭐 어쨌든 이렇게 나가니까 뭔가 여기 컬러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때 여긴 닫혀 있으니까, 근데 여기 뭔가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젯 플로우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MR이 좀 있구나.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한참 다이어스톨릭인데, 다이어스톨릭 때는 에올틱 밸브는 시스톨릭 한참 할 때만 제한적으로 열려요. 시스톨릭 중에서도 시스톨릭에서 BP가 에올틱 BP보다 높을 때만 에올틱 밸브가 촥 열리면서 밀고 나가고, 그게 안 되면 바로 닫혀버리는데, 다이어스톨릭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다이어스톨릭인데 여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젯 플로우 같은 게 나온다. AR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뷰에서 대략적인 뭐 좀 AR이 있나, 좀 MR이 있나, 그 다음에 LV는 괜찮게 뛰고, 뭐 밸브 디지즈는 뭐 AR이나 MR 말고는 특별히 없는 것 같고, AS는 피크 벨로시티 제한되는데, 에올틱 밸브 아까 열리는 거 보면 그럭저럭 열려서 뭐 AS는 별로 아닐 것 같고, RV 잘 뛰고, 페리카드에 이퓨전 없고, 월 두께 괜찮고, EF도 뭐 한 40-50% 돼 보이고, 그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EF는 40-50%니까 괜찮지만 AR이 있어서 실제로 카디악 아웃풋은 생각보다 안 높을 수도 있겠네 정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AR도 있고 MR도 약간 있으니까, 그래서 LA가 약간 인라지먼트 있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맞나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요거까지. 그 다음에 요거를 봐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영상 이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런 장면을 보실 줄 아시나요? 뭐 보실 줄 아는 분들 입장에서는 별거 아닐 텐데, 우리는 이제 개론 강의고 빠르게 습득하는 거니까 이게 뭐 하고 있는 건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먼저 여기를 보시면, 우리는 이 뷰를 사실 이제 공부했으니까 알아요. 이게 파라스터날 롱 엑시스 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보시면은 LA, LV, 에올타, RV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요렇게 점이 쳐져 있죠? 요렇게 쭉 선이 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파라스터널 제가 뭐라 그랬죠? 에코는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에코는 초음파를 사실은 이렇게 각방향으로 다 쏘고 있어요. 이렇게 각방향으로. 프로브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각방향으로 다 이렇게 쏘고 있고 각 지점에서 반사돼 갖고 돌아오는 그 시간, 반사돼서 돌아오는 시간, 쭉 이렇게 초음파가 와서 쭉 반사돼서 돌아가는 시간, 각 지점의 물질의 거리를 파악을 해요. 자, 근데 여기서는 파라스널 숏 엑시스 뷰에서 요 단면을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서 X축은 시간에 대해서 지금 요 특수한 단면을 보겠다는 거예요. 단면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cm만큼 깊은 지점은 여기 있고 10cm은 여기 있습니다. 15cm은 여기에요. 맞죠? 자, 그럼 우리가 EKG를 보면서 시스톨릭, 다이스톨릭 사이클을 우리가 아까 배웠죠. 자, 보시면 QRS에서 대충 한 40% 되는 지점이 시스톨릭, 그 다음에 나머지 60% 되는 지점이 다이스톨릭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럼 보시면 지금 요 부분이 여기로 와 있죠. 요거는 지금 RV입니다. RV.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여기로 와 있죠. 지금 여기가 에올틱 아웃플로우 트랙 쪽, 에올타로 나가는 그 길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점점, 요 부분은 어디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되죠. 여기가 어디죠? LA 맞나요? LA. 자, 그래서 잘 보시면 소노그래퍼가 여기 계측을 해놨어요. 여기 점을 딱 찍고, 여기 점을 딱 찍고, 여기 점을 딱 찍고, 여기 점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요 길이는 이제 AO. 저도 이제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해서 이제 여기만 에올틱 아웃플로우 트랙일 겁니다. 정확한 용어는 저도 좀 찾아봐야 하는데 우리 지금 그건 중요하진 않고 그냥 요 길이를 에올타 나가는 그 길목의 길이를 재고 있다고 아시면 돼요. 요게 뭐의 약어인지는 저도 그거까지는 찾아보지 못했는데 뭐 지금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요 길이는 뭐죠? LA의 길이입니다. LA의 길이. 그러면 딱 이렇게 딱 점을 찍으면 요 계산값이 딱 에코에 쭉 나와요. 그래서 에올틱 아웃플로우 트랙의 디아미터는 3.7cm, LA의 디아미터는 5.58cm, 5.58이고 이게 3.7cm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LAAO 레이쇼가 나옵니다. 요 값이 나옵니다. LAAO 레이쇼. 이 값의 의미가 뭘까요? 제가 이제 요게 이제 저의 한계인데요. 제가 이제 뭐 에코나 이런 심장 피지올로지를 엄청 많이 공부한 사람은 아니고 일종의 말하자면 그냥 중환자실하고 ER 보면서 배드사이드에서 약간 뭐 비속어로 좀 야매로 배웠기 때문에 저도 이제 책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 더 큰 그림은 모르는데요.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아마도 AO에 대한 LA의 레이쇼를 보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충 요 에올타 나가는 요 길은 그렇게 사람마다 그렇게 다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알고 싶은 거는 이 LA가 얼만큼 큰가를 보기 위해서 약간 사람마다 키도 다르고 심장 크기도 다른데 LA 크기도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보정하기 위해서 AO 값으로 좀 나눠서 이 LA가 AO에 비해서 비율이 얼마나 되냐를 통해 상대적으로 LA가 얼마나 이 사람 심장에 좀 노멀 레이쇼에 비해서 심장 LA가 얼마나 좀 더 많이 늘어나 있나를 보기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LA, AO 레이쇼 요 값이 이 사람은 1.5인데 요 값을 자꾸 보다 보면 요 값만 봐도 이 사람은 LA가 좀 큰 사람이구나 요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맞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말 LA가 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아는 경우는 AFib 환자가 LA가 크고요. AFib 환자가 LA가 큰 이유는 이제 다이어스톨릭 사이클 때 LA의 다이어스톨릭, LV의 다이어스톨릭해서 음압으로 쭉 빨아들이는 그 힘은 있는데 에이트리얼 키킹이 없거든요. AFib 환자는 아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이니까 P 웨이브가 없잖아요. AFib은 나중에 설명드릴 건데, 그래서 EKG에 도큐멘테이션 되는 P 웨이브가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그냥 막 피브릴레이션이니까 여기저기 난잡한 벡터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벡터의 방향을 이루어내지 못하거든요. 노멀 P 웨이브는 한 번에 에이트리움에 수축하면서 그거의 합 벡터가 이제 P 웨이브로 나오는데, 에이트리얼 피브릴레이션은 이게 난장판이고 다 작은 하나하나의 벡터들이 난장판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P 웨이브가 안 나오고, 우리가 EKG에서 AFib인 줄 알려면 P 웨이브가 없는 걸 찾아야 됩니다. P 웨이브가 나오면 AFib이 아니죠. 네로우 QRS 이레귤러한데 P 웨이브가 보여. 그러면 AFib이 아니죠. 이게 이제 EKG를 꽤 많이 봐도 은근히 낚이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럴 때 에코를 보면 또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그래서 얘기가 조금 샜는데, AFib 환자는 LA가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LA-AO 레이쇼를 알면 이 사람이 파록시즈말 AFib으로 되게 그냥 요번에 어떤 스트레스풀한 상황에 요번에 AFib이 막 생긴 건지, 혹은 되게 크로닉한 AFib 환자인지도 대충은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학문에 책에 어떻게 써있는지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AFib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이렇게 리모델링이 될 새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AFib 되게 오래된 사람은 보면 LA가 인라지먼트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AFib 환자들 꼭 보면 에코에 크로닉한 사람들 LA 인라지먼트 꼭 있습니다. 그래서 이 LA는 약간 그 헤모글로빈 A1C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해요. LA를 인라지먼트 할 만한 어떤 피지올로직한 상황이 수개월 정도 유지가 되면 LA가 이제 늘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LA가 늘어나는 상황은 또 MR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MR이 있으면 뒤로 계속 백플로우가 있으니까 LA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LA가 늘어나는데 그게 뭐 잠깐 있다고 늘어나진 않겠죠. 근데 수개월에 있으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스테미 환자를 봤는데, 스테미 환자를 PCI 하고 나서 베드사이드에서 에코를 봤더니 막 MR이 좀 생겼어. 심하게 되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LA 인라지먼트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임상 경험이 제가 아주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다 경험한 건 아닌데, 이제 하나의 가설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람은 MI에 의해서 뭐 세컨더리한 MR이 되게 어큐트하게 생겼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LA 인라지먼트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상황에서 지금 시비어 MR이 있으니까.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어떤 환자분이 뭐 디스미아 주소로 뭐 폐에 물이 차갖고서는 순환기내과인가 호흡기내과인가 뭐 이렇게 통해서 입원하셨던 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엑스레이에 분명히 막 폐에 물이 차갖고서는 되게 이퓨전이 컨제스천이 됐었는데, EKG를 찍었더니 AFib이에요. 근데 에코를 봤더니 LA 인라지먼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AFib은 있는데 LA 인라지먼트가 되진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되게 파록시즈말한 AFib인 것 같고, 외래에 왔을 때는 숨차다고 물이 차갖고 왔는데 지금은 물이 안 차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파록시즈말하게 AFib이 생기면서 에이트리얼 키킹이 없으니까 프리로드가 안 생기고, 되게 타키카디아가 유발되면서 프리로드가 확보가 안 되는 상태에서 LV가 시스톨릭이 되니까 이제 카디악 아웃풋이 되게 떨어지면서 컨제스천 돼서 폐에 물 차갖고 숨차다고 왔다가 뭐 파록시즈말 AFib이니까 또 돌아와갖고서는 사이너스 리듬으로 가면 또 카디악 아웃풋이 살아나서 다시 또 숨이 좀 안 차다가 뭐 이러다가 이제 입원을 한 환자겠구나. 그래서 어쨌든 LA 인라지먼트가 없으니까 이 사람은 AFib은 되게 크로닉하지 않네. 좀 젊은 분이었는데 되게 파록시즈말하네. 근데 히스토리에서 막 잠을 못 자고 막 땀이 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그때 이제 알게 됐죠. TFT를 해보자. 그래서 TFT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레이브스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레이브스로 진단이 됐고, 그레이브스에 의해서
AFib이 유발이 됐고 AFib이 유발이 되면서 이제 AFib은 에이트리얼 키킹이 없으니까 볼륨 확보가 프리로드 확보가 좀 떨어지고 이게 레이트가 너무 오르면 카디악 아웃이 떨어지기 때문에 프리로드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스톨릭이 들어가니까 토탈 카디악 아웃이 떨어지거든요. 카디악 아웃이 떨어지니까 컨제스턴트에서 물이 찼다가 뭐 파록시즈말 AFib이니까 뭐 좋아졌다 말아졌다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물이 찼다 빠졌다 뭐 이러면서 이제 응급실로 병동으로 입원했던 분이셨는데 우리가 약간 에코를 조금 볼 줄 안다면 제가 그 당시에 이걸 잘 몰랐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그때 그 환자분이 LA-AO 레이쇼가 어떤가를 좀 생각을 했었겠죠. 근데 LA 인라지먼트가 없다는 걸 갖고 좀 어큐트하고 파록시즘인가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에코를 조금 더 관심 갖고 보면 LA-AO 요 레이쇼를 보면서 사람마다 키는 다르고 심장 크기도 좀 다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LA가 얼마나 늘어나 있는지를 이거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고 임상적인 상황을 조금 더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LA가 늘어나는 상황은 보통은 MR, 그 다음에 AFib, 그 다음에 다이스톨릭 디스펑션, 그 다음에 이제 확실하진 않은데 약간 볼륨이 좀 많으면 LA가 좀 늘어난다고 해요. 좀 하이퍼볼레믹한 크로닉한 상황이면 LA가 늘어난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제가 조금 정확히 몰라서 좀 보류하겠습니다. 나중에 알면 업데이트 할게요. 자, 또 여기서 볼 게 뭐냐면 우리가 QRS면 이제 시스톨릭 시작하죠. 대충 한 40% 구간이 시스톨, 그러면 나머지 60% 구간은 다이스톨릭입니다. 맞죠? 자, 시스톨릭하고 나머지가 다이스톨릭인데 다이스톨릭의 전반부는 LV에 주도적으로 LV가 LA보다 더 프레셔가 낮아져서 LV가 쫙 펴지면서 약간 음압을 만들면서 쭉 빨아들이는 다이스톨릭이 있고 그 다음에 에이트리얼 키킹이 있죠. 에이트리얼 키킹. 그래서 에이트리얼 키킹이 시작되는 이 부분은 이제 P웨이브가 됩니다. P웨이브. P웨이브가 에이트리얼 키킹이잖아요. P웨이브가 에이트리얼 키킹.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요 크기는 LA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LA가 에이트리얼 키킹하는 부분이 실제로 좀 캐비티가 좁아지나 볼까요? 자, 에이트리얼 키킹은 P웨이브가 요 지점이니까 요 지점에서 이렇게 좀 좁아지고 있죠, 공간이. 요게 에이트리얼 키킹이 일어나는 이제 P웨이브가 있는 부분입니다. P웨이브. 그래서 좁아지고 있죠, 이렇게. 좁아지고 있죠. 맞죠? 에이트리얼 키킹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개 또 볼 게 뭐냐면 제가 에올틱 밸브는 항시 닫혀 있다 그랬어요. 에올틱 밸브는 최대한 닫혀 있어야 됩니다. 에올타는 되게 되게 높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무서운 공간이에요. 그래서 LV는 에올타보다 프레셔가 높은 상황은 시스톨릭이 시작돼서 본격적으로 시스톨릭이 쭉 되고 있을 때 드디어 에올타보다 프레셔가 높아지면 그제서야 에올틱 밸브가 딱 열리면서 쭉 밀고 나갔다가 쭉 올려다 놓고 LV는 시스톨릭에서 쭉 올려다 놓고 에올타 레벨에다 쭉 올려다 놓고 LV 수축이 이제 LV 수축이 끝나갈 때쯤 이제 프레셔가 떨어지면서 LV 프레셔가 에올타보다 낮아지면 밸브가 딱 닫혀야 돼요. 그 외에는 계속 닫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올타는 되게 높은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는 무시무시한 공간이니까 제가 마치 무슨 팔당댐에 비유했죠. 아래에서 저 위쪽에다 물을 퍼 올리고 있는 건데 물을 왕창 밀어넣고 바로 댐 문을 닫아야지 조금이라도 늦게 닫으면 다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물이. 그래서 에올틱 밸브는 시스톨릭을 시작해서 에올타보다 프레셔가 높을 때만 잠깐 열렸다 딱 닫히는데 그게 보면 자 QRS 이렇게 사이클을 보면 QRS에서 조금 지나갔고 요만큼이 실제로는 에올틱 밸브가 열렸던 구간, 나머지는 다 닫혀 있고 QRS 하면 요만큼이 에올틱 밸브가 열려 있고 나머지가 닫혀 있고 그렇게 됩니다. 지금 이 사람은 에코에서 지금 에올틱 밸브가 아주 예쁘게 보이진 않는데 예쁘게 나온 그 M모드를 보면 이렇게 지금 요 부분이 이제 에올틱 밸브로 보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요 레벨이. 그래서 에올틱 밸브가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게 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QRS 사이클에서 요게 이제 시스톨릭 사이클, 그러니까 시스톨릭 사이클의 일부가 잠깐 열렸다가 나머지는 다 닫혀 있고, 잠깐 열렸다가 나머지는 다 닫혀 있고. 이해 가시죠? 그거까지 이해하시면 이제 이 M 모드는 완벽하게 이해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요 길이가 4.16, 요 길이를 쟀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요쪽에 에어틱 밸브가 있고, 에어틱 아웃플로우 트랙이라고 할 거예요. 요 아나토미 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에코 보시는 분은 뭐 여긴 어디고, 뭐 여긴 어디고, 뭐 여긴 어디고, 뭐 이게 다 아나토미컬한 용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그것까진 모르고, 뭐 사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그런 것까지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제 나중에 이 부분을 계속 관심 갖고 보시는 분들이 알면 되고, 어쨌든 우리는 이제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보면 되죠. 요 길이를 재고 있는 겁니다. 대충 이제 에올타 길이 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요렇게 점점점점이 가 있잖아요.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뷰인데 점이 요렇게 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요렇게 가져와서 시간에 대해서 쭉 시간에 대해서 이제 요 단면을 보겠다는 겁니다. 요 단면을.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구간에 해당되는 거, 여기서 여기 구간에 해당되는 그 구간이 여기죠. 여기. 그래서 이거의 목적은 지금 여기를 보시면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 뷰고 LV 캐비티를 M 모드로 타임 도메인에 대해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소노그래퍼가 요 M 모드를 보고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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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렇게 점을 딱딱딱 찍으면 지금 요 값이 계산이 다 돼서 나옵니다. 이게 뭐 하는 건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가 앞에 설명을 다 드렸으니까 사실 요거 이제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여기가 뭐죠? 여기가 septum이죠. septum. 그러니까 여기는 septum입니다. 맞죠? 여기는 뭐죠? 여기는 posterior. LV의 posterior. 그러면 요 안에 요 공간은 뭐죠? 요 안에 요 공간은 cavity. LV. 맞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8개의 점을 딱 찍으면 이 값이 계산이 된다 그랬는데, 자, 우리는 EKG를 보면서 시스톨릭 사이클이 어딘지를 알죠. 자, 이제 제가 설명드렸어요. 요게 QRS 땅 치면 시스톨릭 시작한다 그랬죠. 그럼 지금 요 시점은 가로축의 시간이니까 요 시점은 최대한 다이스톨릭이 된 시점. 그리고 제가 땅 QRS 치면 시스톨릭 시작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LV가 이렇게 좁아지고 있죠. LV가 좁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충 한 40% 오면 이제 다이스톨릭 시작한다 그랬죠. 여기서 이렇게 좁아져서 시스톨릭, 그 다음에 다이스톨릭, 캐비티 넓어지고 있죠. 다시 시스톨릭, 여기 QRS니까 또 한 사이클에 시스톨릭, 나머지 다이스톨릭이죠. 그럼 또 다이스톨릭. 맞죠? LV septum diameter. 이게 LV septum 다이스톨릭 대 다이미터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LV inlet diameter 다이스톨릭 대. 이게 지금 다이스톨릭 대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LV posterior 다이스톨릭 대 다이미터 1.07.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뭐죠? LV septum systolic 대.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뭐죠? LV inlet diameter systolic 대.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뭐죠? LV posterior wall systolic 대. 그래서 지금 요 길이와 요 안에 캐비티가 다이스톨릭과 시스톨릭 대 길이를 알면 일종의 EF도 대충 알 수 있겠죠. 그래서 EF 72%가 계산돼서 나옵니다. 자, 근데 이 M 모드는 LV는 일종의 동그란 단면은 2차원인데
이 1차원 하나의 축으로만 지금 레이쇼를 계산하기 때문에 월모션이 있으면 각 월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는 시스톨릭하는 그 레이쇼가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의 단면의 레이쇼의 이 EF 상수값이 실제 LV의 3디멘전의 EF를 반영하진 않겠죠. 이 M모드로 EF를 얘기하진 않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제 ICU 주치, 뭐 ER에서 응급실에서 환자 보고 우리가 포멀 에코를 쓰는 사람은 이렇게 내는 사람은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배드사이드에서 환자가 뭐 어떤 LV 펑션을 대충 아는 것만 대충만 알아도 많은 판단에 도움이 되니까 그런 목적으로 볼 때는 사실 이렇게 그냥 M모드로만 봐도 대충 EF를 파악해도 되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만 봐도 대충의 EF는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렇게 EF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 뷰에서 LV 캐비티 쪽에 M모드로 보는 것을 이제 다 공부를 하셨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사실 소노그래피가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이쪽이 이렇게 에올틱 밸브가 열렸다 닫혔다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확대해서 보고 있는 거고 거기다 이제 컬러 도플러를 켜서 이렇게 약간 제 플로우로 뒤로 나가는 게 좀 보이잖아요. 우리 또 조금 약간 배웠으니까 보시면 이 다이어스톨릭 사이클 때 쭉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게 있는 게 AR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소노그래퍼도 이 AR을 에코로 좀 확대해서 보고 있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때 좀 밸브 모양도 좀 자세히 보려고 그러는 것 같고 요 길이를 재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음 영상을 보면은 그 상황에서 지금 여기랑 점을 딱 찍어서 길이가 0.49다. 그렇게 쟀습니다. 그러니까 AR이 한참 있는 상황, 그때는 언제일까요? 시스톨릭 때는 아니겠죠. 시스톨릭 때는 에올틱 밸브가 당연히 열려 있으니까 다이어스톨릭 한참 중간일 때 보시면 여기 봤죠, 여기. 다이어스톨릭 한참 중간일 때 QRS, 시스톨릭, 다이어스톨릭 한참 중간일 때 땅 여기 찍어서 이 길이를 재서 0.49다. 그래서 뭔가 AR이 되는 그 단면적이 뭐 0.49다 이런 것도 AR의 어떤 그레이드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그쵸? 뭐 그런 목적일 건데 이 길이가 얼마냐, 그래서 뭐 AR 그레이드가 뭐 마일드냐, 모더레이트냐, 시비어냐 뭐 이런 거는 이제 에코 판독 넣으시는 분들이 하는 거니까 우린 거기까지는 관심 없고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냐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거기까지만 알면 별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뷰에서 보면 확실히 좀 LA가 조금 늘어나 보이긴 합니다. 이게 좀 늘어나 보인다고 느끼려면 이거 아주 심하진 않은데 자꾸 이제 노멀 에코를 여러 번 보고 좀 이 사람 저 사람 에코 뷰를 자꾸 봐야 좀 이 사람은 LA가 좀 커 보이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고, LA가 크면 우리 이제 뭐 LA AO 레이쇼가 얼마나 되나 궁금하네, 그 M모드에서 그 값이 얼마인가 볼까, 이 사람은 1.5였는데 뭐 그런 생각도 들 수 있고, LA 디멘전이 얼마나 되는지 그 계측해놓은 값도 좀 보자, 이 사람 질환이 다이어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나, 다이어스톨릭 디스펑션이 있으면 다이어스톨릭의 LV의 다이어스톨릭이 떨어지니까 에이트리얼에 계속 볼륨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LA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다이어스톨릭 디스펑션이 있나, 혹은 뭐 AFib 있나, 혹은 뭐 밸브 디지즈가 있나, 혹은 뭐 되게 크로닉한 볼륨 오버로드 스테이처스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뭐 LV는 잘 수축하는데 EF가 뭐 20% 30%는 아닌 것 같고 4, 50은 돼 보이고, RV도 잘 뛰고 있고, 밸브는 지금 에코를 안 켜봐서 모르지만 뭐 마이트럴 밸브 나쁘지 않아 보이고, 에올틱 밸브는 잘 보이진 않고, 여기서는 뭐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되시죠? 페리카디얼 이퓨전은 없고. 자, 그래서 지금은 이거는 잘 보이진 않는데 사실 그렇게 엄청 잘 보일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기능만 평가하는 거. 요게 이제 LV 캐비티, 이게 요게 LV 월, 그 다음에 여기에 RV가 있습니다. 이게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뷰이고요.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뷰. 제가 그림을 지어볼게요. 다시 보이나 보십시오. 보이나요? LV 월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여기 캐비티가 있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뷰의 아나토미를 잠깐 먼저 볼게요.
우리가 길게 요렇게 봤던 요런 면으로 봤던 게 이제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 뷰였고, 지금 요렇게 잘라가면 그게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게 이렇게 LV 캐비티가 보이는 거, 이런 캐비티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실제로는 풀업으로 약간 틸팅하면서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그럼 에이펙스 쪽으로 가면서 점점 LV 캐비티가 좁아지겠죠. 그러다가 이제 안 보이면, 윈도우가 안 좋으면 립을 하나 건너 떠서 하나 내려가서 그 다음에 다시 보면서 이렇게 쭉 틸팅하면서 내려가면 되는데,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뷰도 잡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파라스터널 롱 엑시스 뷰를 잡아서 좀 전까지 본 거를 보고 그 위치에서 이제 중간에다 갖다 놓고 로테이션을 싹 하면 이제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뷰가 보이는데, 이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뷰에서 에올타 레벨의 뷰가 또 좀 중요한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뷰에서 에올타 레벨이 조금 위쪽 레벨이죠. 그래서 에올타를 거쳐가는 레벨이고 실제 조금 위쪽 레벨이고 약간 틸팅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단면이 요렇게 보이고 실제 에코에는 요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뷰 에올타 레벨에서 이런 아나토미가 나오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심장을 진짜 본격적으로 공부한 사람은 이게 뭐 상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많이 노력을 나름 해봤는데,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뷰 에올타 레벨에서 이런 아나토미가 나온다는 게 사실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그림을 봤을 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그냥 외우세요. 지금 이거를 왜 그런지 따지지 말고 일단 외우고, 이게 완전히 플레인한 아나토미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뭐 RV, TR Vmax를 좀 재려고 축을 맞추려고 하면 약간 좀 틸팅하고 뭐 요런 게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좀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에코도 좀 여러 번 배드사이드에서 해보면서 포멀 에코랑 비교해서 오차가 큰 것도 좀 인지하고, 다음에 좀 잘해볼까 심장 아나토미도 좀 한번 다시 보고, 내가 이제 프로브를 볼 때 에올타 레벨에서 초덱시스 뷰를 잡고 어느 쪽으로 조금 틸팅을 하는 게 조금 더 뭐 아래에서 RV 쪽으로 축을 맞출 수 있는지도 좀 이해를 하게 될 때, 지금 제가 하는 얘기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하게 될 때쯤, 그때쯤은 이제 조금 더 이해가 갈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이 아나토미가 나오면 좀 어려워요.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외워버리면 됩니다. 이거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외우세요. 자, 이런 뷰가 있는데 이게 에올타, 여기가 R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RV. 그래서 RA와 RV 사이에 있는 건 트라이커스티드 밸브, 그러니까 플로우가 이렇게 플로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풀모너리 밸브가 있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이쪽이 뭐죠? 풀모너리 아터리겠죠. 이 밑에는 여기는 별로 관심은 없습니다. 이 뷰에서. 요 그림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RA, RV. 그러니까 여기가 뭐죠? 트라이커스티드 밸브. 그 다음에 요거 에올타의 단면이에요. 에올틱 밸브의 단면. 그 다음에 여기가 풀모너리 아터리. 그럼 여기가 뭐죠? 풀모너리 베인, 풀모너리 밸브. 요렇게까지 아셔야 되고, 플로우는 요렇게 흘러간다는 그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플로우는 요렇게 흘러간다는 거. 요렇게. 그냥 외우세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나오는데 그냥 자연히 외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너무 집착하지 말자. 그게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그냥 외우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LV 이렇게 보이고 여기 RV가 보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잘 띄고 있는지를 보시면 되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뭐 베이스, 미드, 에이펙스의 뭐 LV의 리저널 월모션 업노멀리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판독 놓을 때 쇼덱시스뷰가 되게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저도 이제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월모션을 판독 넣는 게 굉장히 좀 주관적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생각할 때 월모션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저도 월모션을 좀 맞춰보려고 하면 포멀 판독이랑 거의 다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리저널 월모션 업노멀리티, 월모션 판독을 넣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고 지나갑시다. 월모션은 어렵다. 생각보다 쉽지 않다. 우리가 D 쉐입이라는 게 있죠.
요 RV가 프레셔가 굉장히 높아지면 프레셔가 이렇게 밀고 와요. 그래서 이게 D가 됩니다. D. LV 캐비티가 이렇게 눌려서 뛰게 돼요. 심장이. 그게 이제 D 쉐입이나 D 쉐입. D 쉐입이 언제 있죠? PT가 있으면 이제 D 쉐입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은근히 종종 경험하는 세그멘탈 레벨의 PT, 보통 배드리든 환자분들이 좀 흔히 있는데, 그 세그멘탈 레벨의 PT는, 세그멘탈은 사실 그냥 약간 VQ 미스매치만 유발할 정도인 거지, 우리가 뭐 로벡토미를 한 환자도 있고 어떤 렁 디지즈 때문에 베스큘라가 달라진 사람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그멘탈 PT 정도는 어떤 되게 그냥 노멀 피지올로지인 사람이랑 헤모다이나믹이 별로 다를 이유는 없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냥 메이저한 PT가 있어서 완전히 헤모다이나믹하게 언스테이블해질 정도, 막 BP도 떨어지고 막 타키카디아 생기고 막 디스니아 생기고 뭐 이럴 정도의 메이저한 PT가 있으면 그때는 D쉐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조건 생기는 건 아닐 수 있겠죠. D쉐입이 있으면 PT를 의심해야 된다는 생각 정도는 해두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PT를 진단할 때 에코가 아주 특이적이진 않고 골드 스탠다드도 아니잖아요. 참고의 자료일 뿐이죠. PT 진단은 CT고, 근데 우리가 에코를 갖고 PT에 대한 감은 좀 잡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가 바이탈과들은 응급실을 보다 보면 어레스트 환자가 오죠. 어레스트 환자분이 오셨는데, 왜냐면 ROSC 돼가지고, ROSC가 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리버서블한 코우즈를 찾아야 되잖아요. 왜 어레스트가 났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보통 응급실에 실려고 이러면 병력도 정확히 모르고, 뭐 가족들도 연락이 아직 제대로 안 됐고, 뭐 이제 빨리빨리 리버서블한 코우즈를 찾아야 되니까 기다릴 시간이 없는데, 바로 이제 CAG를 코로너를 평가하러 갔는데 CAG가 문제가 없었고, 그때 이제 CAG 룸에서 이제 에코를 대봤더니 이 사람 RV가 막 딜라테이션 돼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보진 못했는데, 이제 뭐 D쉐입도 있거나 뭐 RV가 되게 늘어나 있겠죠. 숏 엑시스 뷰에서도, 포 챔버 뷰에서 봐도 RV가 되게 늘어나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멀 뷰를 자꾸 봐둬야 이 사람 RV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정확히는 몰라도. 그래서 이 사람 빨리 PTCT 찍어보자 이래서 PTCT 찍으러 갖고 이따만한 PT가 막혀 있었습니다. 이제 리스크 인자가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뭐 배드리든도 아니고 캔서도 아니고 뭐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PT를 바로 의심을 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의심을 안 한 게 문제될 것도 없고, 사실은 ROSC 되면 보통 이제 CAG를 먼저 생각하는 게 우선이기는 할 텐데, 특별히 뭐 별 과거력이 없다면 뭐 VP 어레스트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에코에 대한 조금 감을 갖고 있으면 에코 때문에 뭔가 그 CAG나 이런 진행을 늦추면 안 되긴 하는데, ER에서 에코 프로브 잠깐 대보는 거 뭐 한 1분이면 되거든요. 근데 1분은 시간이 없진 않아요. 사실 대부분의 상황은. 뭐 CAG룸 캣방 어레인지 해놓고 막 올릴 준비하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잠깐만 에코 대보고 딱 대봤는데 막 RV 막 딜라테이션 돼 있고 이러면 바로 노티해가지고 이 사람 RV가 좀 늘어나 있고, 뭐 DCA까지는 아닌데 포챔버뷰에서 RV가 LV보다 거의 더 커 보이는데 좀 이상한데요. 이러면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PTCT를 늘 찍을 수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키드니가 엄청 안 좋은 분들도 있죠. 그래서 PTCT를 찍으면 이 사람 키드니가 망가지고 완전 키드니 때문에 돌아가실 수 있으면 PTCT를 못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찍는데 그래도 진단을 하려면 결국 찍어야 되는데, 정말 진단을 위해서 이 사람이 키드니 펑션이 AKI가 오는 걸 감안하더라도, 컨트라스트 인듀스드 AKI가 오는 걸 감안하더라도 PTCT를 정말 찍어야 된다라는 확신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에코로도 배드사이드에서 평가를 해볼 수도 있잖아요. 뭐 D쉐입이 있는지 RV가 늘어난지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이런 숏 엑시스도 봐두는 게 좋습니다. 이 사람은 RV도 되게 잘 뛰고 있고 LV도 되게 잘 뜁니다. 보통은 이제 RV가 조금 더 작게 보이는데 이게 아마 더 잘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파라스타널 숏 엑시스 뷰에서 페리카드에 이퓨전이 있으면 이쪽에 이퓨전이 이렇게 동그랗게 차 있습니다. 둥둥둥둥 떠 있는 것처럼 차 있는데, 이 사람 뭐 이퓨전 별로 없죠. 여기 약간 있어 보이긴 하지만 뭐 이 정도 갖고 그렇게 뭐 의미 있게 볼 것 같진 않고, 어쨌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에이펙스로 점점점 내려가고 있고요. 더
캐비티가 조그매졌죠. RV도 조그매졌고 이렇게 틸팅하면서 내려가는 거, 내려가다 이제 안 보이면 립 하나 건너뛰어서 이렇게 다시 틸팅하면서 내려가고 이렇게 에이펙스 거의 끝에까지 내렸습니다. 이게 에이펙스. 그 다음에 이게 바로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뷰의 에올타 레벨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여기서는 제일 중요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여기가 이렇게 에올틱 밸브고 열릴 때는 이렇게 열립니다. 열릴 때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뭐죠? 여기가 RA. 그 다음에 여기가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그 다음에 여기가 RV 아웃플로우 트랙. 그러니까 이쪽에 RV고요. 여기가 풀모너리 밸브. 그 다음에 여기가 뭐죠? 이렇게 가는 플로우가 풀모너리 아터리. 그 이쪽으로 이제 풀모너리 아터리 폐 쪽으로 갑니다. 폐를 이렇게 예쁘게 그려놓을까? 맞죠? 만약에 메이저한 PT가 있다면 풀모너리 밸브 쪽도 리버설 플로우가 생길 거고 리거지테이션이 생길 거고 TR도 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못 들어가니까 뒤로 다 밀릴 거 아니에요. 이해 가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아나토미는 그냥 외우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간에는 에올틱 밸브, 이쪽은 RA, 라이트 하트를 보고 있는 거예요. RA, 여기는 RV, RA에서 RV로 가는 거니까 거기가 트래커스트 밸브. 그 다음에 이쪽은 풀모너리 아터리 영역. RV에서 나가는 게 풀모너리 아터리로 나가는 게 풀모너리 베인, 풀모너리 밸브. 그 다음에 이쪽은 뭐다? 풀모너리 아터리.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우리 또 이제 이 QRS 사이클을 알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 빨간색이 여기 있을 때가 한참 왕창 시스톨릭 되고 있을 때죠. 왕창 시스톨릭 되고 있을 때 그때 밸브가 이렇게 열려 있죠. 이렇게 열립니다. 밸브 열리는 모양도 좀 봐두세요. 어떤 경우는 밸브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안 열리고 이렇게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만큼만 겨우 이렇게 열리는 경우. 이러면 이제 AS가 있나?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죠. 또 어떤 결과는 막 이렇게 허옇게 막 이렇게 지글지글하게 막 허옇게 돼 있어가지고 막 되게 그 칼시피케이션이 많이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봐두시고. 이 사람은 이쪽에 조금 칼시피케이션이 조금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 정도. 아, 그리고 에올틱 밸브가 지금 여기 열려 있는데 조금 더 지나가다 보면은 지금 여기 있을 때는 다이스톨릭이죠. 그때는 에올틱 밸브가 이제 닫혀 있습니다. 이렇게 닫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건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뷰 에올타 레벨에서 에올틱 밸브를 확대해서 보고 있고 컬러 도플러를 켰습니다. 자, 이제 잘 이해해 보세요. 지금 이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뷰에 대해서 이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을 수직하게 그대로 이 화면을 보면서 나오고 있어요. 피가. 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플로우가 화면으로 나오고 있어요. 피가 에올타로 나오고 있어요. 에올타의 단면을 보고 있으니까. 자, 근데 자, 에올타 단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프로브를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코 초음파가 가는 플로우는 실제 이 블러드의 플로우랑 지금 수직하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초음파는 알 수 있는 기능이 두 개인데 음파를 쏴서 반사되어 오는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그 반사되는 물질, 그 물질의 거리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음파를 쏴서 그 움직이는 물질에 부딪혀 갖고 반사돼서 올 때 그 프리퀀시의 변화를 가지고 그게 이제 도플러 이펙트고, 도플러 이펙트로 그 물체가 움직이는 속도를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70점짜리 답변이라고 그랬잖아요. 음파를 쏴서 그 물체가 이 음파와 나란한 방향, 그러니까 나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그쪽 나란한 방향,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그쪽 벡터 성분의 속도만 알 수 있습니다. 프리퀀시 변화는 거기에만 관여해요.
어떤 속도 벡터가 나랑 가까워지는 속도 벡터도 있지만 그냥 나랑 평행하게 가는 속도 벡터도 있기 때문에 수직한 속도 성분은 도플러 이펙트를 유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플러 이펙트를 유발하는 속도는 오직 그 피사체에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그 물질의 속도 성분 중에 프로브 쪽으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프로브 쪽의 속도 성분의 그것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뷰에서는 플로우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에코 뷰는 그거랑 이제 그냥 수직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뷰에서 컬러가 빨간색이고 파란색인 거는 제 생각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책을 보고 배운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는데 컬러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근데 여기서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아마 여기선 그걸 보고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시스톨릭 사이클이고 밸브가 이렇게 열렸죠. 그럼 뭐 플로우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엄청나게 이 빈 공간으로 나오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여기 다이스톨릭, 한참 다이스톨릭 사이클이죠. 근데 여기 뭔가 이렇게 컬러가 보여요. 여기 빨간색이고 파란색은 의미가 없어요. 수직하기 때문에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속도 성분은 아니고 그냥 이쪽에 뭔가 이제 막 그 제트 플로우처럼 막 이렇게 터뷸런스한 플로우가 이렇게 찍하면서 뒤로 나가는 백플로우가 굉장히 강한 프레셔 차이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이제 컬러가 나왔다는 것 자체는 아, 여기 뭔가 좀 새는구나. 그래서 아, AR이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뷰는 AR이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쭉 멈춰놓고 한번 다시 봐볼게요. 쭉 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여러분 이제 AR이 보이나요? 다이아스톨릭 때 컬러가 있는 게 AR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아주 저명하진 않은데 진짜 저명한 경우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딱 이렇게 컬러가 생겨요. 이렇게. 그러면 아, 여기 새는구나, AR이 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여러분이 지금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이렇게 밸브가 열려 있을 때 이런 색깔은 우리 별로 관심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어차피 실제 플로우와 수직하기 때문에 별로 의미 없는 색깔이에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여러분이 다 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은 여기를 보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렇게 플로우가 있죠. 제가 플로우가 이렇게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무슨 밸브죠? 이게 풀모너리 밸브. 풀모너리 밸브인데 이렇게 가는데 여기 이제 초음파 프로브가 있잖아요. 이렇게 프로브로부터 지금 플로우가 멀어지는 방향이랑 거의 축이 나란하죠. 그래서 이렇게 축이 나란한 상황에서 이렇게 파란색이 뭐죠? 파란색이 뭐죠? 자, 그때는 이제 요거까지 이해하시는 별거 아닙니다. 볼게요. 자, 지금 요 상황을 보시면 요 밑에 여기가 뭐죠? 한참 시스톨릭 왕창할 때죠. LV가 시스톨릭 할 때 RV도 같이 시스톨릭해요. 왜? 프로킨의 섬유과 뭔가를 따라서 이게 양쪽으로 같이 가잖아요. 한 번에 쫙 가잖아요. QRS가. 그러니까 LV 확 뜰 때 RV도 같이 시스톨릭합니다. RV 시스톨릭 할 때 풀모너리 밸브 쪽으로 볼륨이 쫙 나가겠죠. 그쵸? 쭉 나갈 거예요. 쭉 나가는데 프로브로부터 가까운 건 노란색, 빨간색, 먼 거는 약간 파란빛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브로부터 먼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파란색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파란색의 에코가 나왔습니다. 쫙쫙 가고 있는 거죠. 이 파란색은 의미가 있죠. 프로브랑 실제 플로우 축이랑 굉장히 축이 비슷하니까. 이해 가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시스톨릭 사이클이고, 시스톨릭 사이클일 땐 LV도 시스톨릭 하지만 RV도 시스톨릭 한다. 그럼 여기가 RA, 그 다음에 여기가 RV, 정확하게 RV 아웃플로우 트랙인데, 아웃플로우 트랙. 그러니까 LV가 수축할 때 RV도 수축하고, RV가 수축할 때 플로우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렇게. 여기는 뭐냐? 풀모너리 밸브, 풀모너리 아터리. 렁 쪽으로 RV에서 쭉 짜서 보내겠죠. 그 플로우가 여기에 잡힌 겁니다. 파란색, 멀어지는 쪽, 프로브가 있고 멀어지는 쪽, 이쪽 방향에 플로우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거는 뭐 하고 있는 건지 볼까요? 이거는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이거는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이게 이제 펄스 도플러인데 펄스 도플러 요것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좀 어지럽겠지만 조금 힘드셔서 쉴 때가 됐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지금 요거 보시면 파라스토날 숏 엑시스 뷰의 에올타 레벨에 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점이 있고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그 커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지점에 딱 요 지점에 속도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경찰이 이렇게 권총을 딱 들고 그 스피드미터를 갖고 딱 속도 저차 속도 몇인가를 딱 재잖아요. 타겟해서 그거랑 똑같아요. 여기 풀오버를 딱 대고 풀오버를 딱 대고선 여기 뭐였죠? 풀모너리 밸브 있죠. 풀모너리 밸브의 샘플 볼륨의 그 속도를 딱 재는 겁니다. 에코는 도플러 이펙트를 갖고 속도를 잴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에코가 할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물질과의 거리, 그 다음에 그 물질의 속도, 축의 방향 성분에. 그래서 지금 요쪽 단면에 여기 커서가 있는데 요 샘플 볼륨의 속도를 재는 게 펄스 도플러예요. 사실 뒤쪽에 가면 컨티뉴스 도플러라는 게 나오고 펄스 도플러라는 게 나오는데 그 두 개의 차이가 뭐냐? 뭐 도플러 쏘는 거랑 받는 거랑 그게 두 개가 있냐, 아니면 쏘는 거랑 받는 거랑 하나냐, 뭐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하고, 어떤 건 컨티뉴어스로 계속 쏘는 게 있고, 뭐 그런 차이,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하는 원리들이 있는데, 사실 제가 깊숙한 내용을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고 우리는 요렇게만 할게요. 제가 이따 조금 더 설명드릴 건데, 펄스 도플러는 일단 속도가 좀 낮은 것들, 그래서 1 단위가 미터 퍼 세크죠. 1 미터 퍼 세크 이하는 펄스 도플러, 그 이상은 컨티뉴스 도플러. 그래서 그 에코 기계에 보면 PW라고 있고 CW라고 있어요. PW, 그 다음에 CW. 우리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단 외우세요. 속도가 느리면 펄스 도플러로 속도를 계측한다. 속도가 빠르면 1m/s 이상이면 컨티뉴스 도플러로 속도를 계측한다. 일단 그렇게 외우시고, 대충 어떤 상황들이냐면 속도가 느린 상황은 밸브가 열려서 정상적으로 나가는 거는 속도가 느린 상황이고, 밸브가 좀 좁아서 이렇게 젯 플로우처럼 나가는 건 속도가 빠른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실비실 물이 나오는 걸 이렇게 호스로 물을 짤 때 물이 너무 안 나가면 이렇게 눌러 갖고선 찍 나가게 하잖아요. 그러면 더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R, TR, AR 이런 것들은 되게 좁아진 데를 뒤로 백플로우로 빠지는 젯 플로우처럼 빠지는 그런 거니까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눌러서 찍 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건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니까 컨티뉴스 도플러로 잽니다. 그런 것들은 다. 밸브가 열려서 나가는 정상 플로우는 대부분 다 펄스 도플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은 풀모너리 밸브를 보는 거잖아요. 풀모너리 밸브가 열려서 알브가 시스톨릭해서 풀모너리 밸브가 열려서 정상으로 나가는, 정상 루트로 나가는 플로우 속도니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속도가 1 미만이고 이거는 펄스 도플러입니다. 펄스 도플러. 펄스 도플러는 약간 이렇게 궤적이 있고요. 이 중간이 좀 비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펄스 도플러인데, 원리는 이거를 먼저 다 이해하고 그냥 나중에 여러분이 관심 있을 때 공부를 해보십시오. 이 도플러 그 학회 같은 걸 가다 보면 이 도플러의 뭐 기본 개념, 뭐 과학적인 원리, 뭐 이런 것들을 강의하는 세션이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업데이트하고, 지금 그거를 관심 가지면 이제 이 진도가 안 나가거든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정확하게는. 펄스 도플러랑 컨티뉴스 도플러가 정말 그 진가가 뭔지를 저도 모르는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일단은 펄스 도플러라는 버튼이 있고 컨티뉴스라는 도플러가 있다. 펄스 도플러는 1m/s 이하, 컨티뉴스 도플러는 1 이상. 속도가 빠를 때는 컨티뉴스 도플러, 속도가 느릴 때는 펄스 도플러. 둘 다 속도를 재는 거고, 속도가 빠른 상황은 보통 MR, TR, AR, 뭔가 이렇게 좁아진 대로 젯 플로우로 나가는 거, 이렇게 찍 하면서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밸브가 열려서 나가는 거, 뭐 마이트럴 밸브가 열려서 나가는 거, 트래커스 밸브가 열려서 나가는 거, 풀모너리 밸브가 열려서 나가는 거는 이렇게 좁은 공간으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땐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펄스 도플러. 그래서 이거는 펄스 도플러로 속도 잰다. 이해 가시죠? 요렇게만 일단 알고, 길어졌는데 요 지점에 샘플 속도를 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 라인이 있고, 베이스 라인으로부터 아래쪽, 자 우리가 멀어지는 쪽이잖아요. 플로우가 이렇게 플로우가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요 아래쪽으로 가는 속도를 재겠다는 건데, 지금 QRS죠.
QRS, QRS. 시스톨릭 시작하죠. 이때가 시스톨릭 할 때 뭔가 속도가 이렇게 쭉 났다가 줄어들죠. 시스톨릭 할 때, RV가 시스톨릭 할 때 이쪽에 이렇게 속도가 이쪽 방향의 샘플 속도가 쭉 늘어났다 감소하겠죠. 그게 요거 맞죠? 이해가시나요? 이거를 이제 심장 피지올로지를 이런 데이터를 다 수집해서 정확하게 이제 어떤 상태다라는 걸 판독하는 거는 이제 순환기내과 분과 전문의에서 이제 이 에코를 전공하신 그런 어나더 레벨에 있는 분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뭘 하고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풀모너리 밸브 샘플 볼륨의 펄스 도플러를 이용한 시스톨릭 때 그 피크 벨로시티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그런 걸 보는 겁니다. 자, 다음 거를 보시면 4 챔버 뷰입니다. 4 챔버 뷰.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지금 다시 영상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영상을 찍다 보니까 조금 솔직히 현자 타임이어서 그런데, 제가 이제 누구를 정말 가르칠 정도로 잘 알지는 않거든요. 저도 이제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여러분이랑 저랑 지금 같이 스터디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스터디 조원들끼리 모여서 서로 설명해주고 자기 아는 거 얘기해주고 뭐 이러면서 아 이거구나 이러면서 알아가는 과정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지, 제가 뭐 엄청 잘 알아서 이건 이거야 라고 막 강의를 하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정도의 임상 경험이 그렇게 많진 않고, 뭐 에코를 실질적으로 베드사이드 했던 경험이 전공의 수준에서는 많은데 제가 뭐 엄청 많은 건 아니고, 이 심장 초음파에 대해서 제가 뭐 책을 펼쳐놓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다 읽어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좀 저도 아직 경험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스터디를 한다는 느낌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건 포챔버 뷰고요. 굉장히 중요한 뷰 중에 하나입니다. 이 뷰를 보면 여기가 이제 LV이고 여기가 RV입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뷰의 이제 표준 세팅인데, LV 위쪽이 LA고 여기가 RA겠죠. 표준 세팅인데, 그건 이제 병원마다 좀 세팅이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하고요. LV의 특징은 월이 두껍습니다. 이렇게 보면 월이 두껍죠. 이렇게 월이 두껍게 생겼고, RV는 상대적으로 월이 조금 좀 얇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뭐가 LV고 뭐가 RV인지는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 포챔버 뷰에서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좀 있죠. 일단은 LV 챔버를 보면서, LV 월을 보면서 아이볼 에스티메이션으로 EF가 몇 프로인지 대충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눈으로 대충 봐서 EF를 맞추는 걸 연습을 하셔야 돼요. 눈으로 EF를 맞추는 게 생각보다 정확하고, 사실은 우리는 배드사이드에서 그 정도만으로 정보를 얻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봤을 때 LV 이 정도면 EF 뭐 한 4, 50은 돼 보이고, 시스톨릭 펑션이 EF를 기준으로는, 이젝션 프랙션을 기준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괜찮아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마이트랄 밸브, 이게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입니다. 마이트랄 밸브랑 트라이커스피드 밸브도 지금 뭐 아주 잘 보이진 않는데 잘 열렸다 닫혔다 잘 열렸다 닫혔다 하는 모습이 보이고, 약간의 좀 틸팅을 하면서 좀 맞추면은 밸브가 조금 더 예쁘게 보이는 각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노그래프가 밸브를 타겟해서 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RV는 LV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머슬층이 훨씬 얇기 때문에 좀 부피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LA는 볼륨에 굉장히 민감하게 좀 얇게 변하죠. 그래서 LA 볼륨이 비교적 얘는 심하진 않은데 약간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LA가 굉장히 커진 경우는 LV, RV가 상대적으로 되게 조그맣게 보입니다. 저도 많은 건 아니라서 할 말 없지만 자꾸 이렇게 열어봐서 눈에 좀 발라두는 버릇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 4 챔버 뷰에서 살짝 이렇게 조금 올려다 보듯이 이렇게 올려다 보면은 요쪽으로 이제 에올타 나가는 뷰가 있습니다. 에올타. 그래서 살짝 올리면 5 챔버 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V 쪽을 타겟해 가지고 LV 쪽을 타겟해서 이렇게 딱 돌리면 2 챔버 뷰가 나오기도 합니다. 2 챔버 뷰는 LV랑 LA가 보이게끔. 그래서 요 정도 뷰에서는, 그리고 지금 이 주변에 뭐 페리카들 이피전은 별로 없어 보인다, 별 문제 없다, 요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거 말고는 더 뭐 생각나는 건 없고 그냥 그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뭐냐면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탭C라는 건데요. 탭C라는 게 이제 판독지에 나옵니다. 관심을 갖고 보신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을 지금 이 부분을 한 2, 3분만 보시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탭C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게 사실 지금 뭐 뷰가 좀 예쁘게 안 보이는데 이게 포챔버 뷰예요. 포챔버 뷰. 자, 그럼 여기가 LV 아까 봤듯이 LA, RA, RV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죠. 그럼 여기가 이제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여기가 마이트럴 밸브 그렇게 있겠죠. 자, 그래서 요 플레인에 대해서 지금 M모드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X축은 시간축이고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요 부분이 이렇게 꽝, 여기를 이렇게 꽝 찍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이쪽에 보면 10cm, 15cm 되어 있습니다. 10cm, 15cm 요 사이에서 이렇게 와볼게요. 이렇게 와보면 요 부분을 지금 트래킹하고 있는 거예요. 요 부분을 시간에 대해서 지금 요 부분은 뭐냐면 RV랑 RA랑 연결되어 있는 중간 부분인데요. 트라이커스피드 애뉴러스 플레인의 시스톨릭 익스커션이라고 하는 게 탭C입니다. 트라이커스피드 익스커션.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되겠네요. LV, LA, RV, RA인데 지금 M모드를 이렇게 쭉 내렸잖아요. 그 중에 요 부분을 이제 트래킹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트래킹했더니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자, 이제 QRS 리듬에 따라서 이 LV도 수축하지만 RV도 이렇게 수축을 할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좀 요런 쪽의 축의 운동이 있는데 요 부분이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 거리를 트래킹하는 게 탭C입니다. 여기를 이제 트라이커스피드 애뉴러스 플레인이라고 하나 봐요. 트라이커스피드 애뉴러스 플레인의 시스톨릭 익스커션이라고 하는데, 자, 다시 여기로 와 볼게요. 지금 요 부분을 트래킹 한다는 거고 이렇게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가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X축은 시간이니까 실제로 얘는 이 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요 거리를 지금 트래킹하고 있는 게 이 단면이 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 지점이 하는 게 지금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는 겁니다. M모드를 이해하고 계시면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신지 알죠? 자, RV 펑션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 탭C라는 개념은 우리가 LV도 EF라는 개념이 있지만 RV는 EF라는 개념을 안 쓰잖아요. 이 탭C가 RV계의 EF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깊은 의미는 저도 몰라요. 그건 관심 갖지 말고 사실 생각해보면 에코라는 게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에코는 초음파를 쏴갖고 반사되는 걸 갖고 그 거리를 알 수 있고 초음파를 쏴서 반사되는 그 프리퀀시의 변화를 갖고 도플러 이펙트를 갖고 반사되는 그 물질의 지금 초음파 방향으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방향의 그 속도 벡터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속도를 알 수 있고 거리를 알 수 있다가 초음파가 알 수 있는 모든 정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어떻게 하면 심장을 평가할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RV 시스톨릭 펑션을 도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했는데 이 지점을 트래킹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쟀더니 그 거리가 뭐 지금 여기는 2.04라고 되어 있죠. 1.6인가 1.7인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1.7인 것 같아요. 1.7보다 많으면 잘 움직이면 RV 펑션이 괜찮은 거고 그거보다 안 움직이면 RV 펑션이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탭C라는 표현이 있고 거리가 2.04 그 다음에 SASV 0.19 m/s 이렇게 써 있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decrease systolic function 이런 식으로 시스톨릭 펑션이 뭐 떨어졌다 괜찮다 RV 시스톨릭 펑션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파라미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제 좀 특이한 경우인데 보통 탭C가 이건 2.04니까 탭C가 괜찮으면 RV 펑션을 노말을 주는데 요거는 이제 좀 에이키네이지아 미드부터 에이피칼 레벨에 좀 에이키네이지아가 있어서 디크리즈 시스톨릭 펑션을 받았고 보통은 탭C가 1.7인가 1.6인가 이상이면 RV 펑션을 이제 노말을 줍니다. 조금 지금 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거리가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갖고 요거를 탭C라고 하고
1.6인가 1.7인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기준을 갖고 그거보다 적게 움직이면 그거를 일종의 EF라고 생각할 수 있고 RV에서 RV계의 LVEF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입시다. 근데 이 케이스는 특별하게 좀 미드부터 에이피칼까지 RV 쪽 월이 안 움직여서 이제 판독은 디크리지 시스톨릭 펑션을 받은 것 같고요. RV가. 자, 그래서 요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대충 요런 식으로 나오면 이게 티슈 도플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의 도플러는 보통 RBC를 아마 트래킹 할 텐데 이 티슈 도플러는 심장의 셀, 티슈를 트래킹하는 거예요. 그래서 티슈가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이 축에 대해서 지금 보면 여기를 딱 타겟팅하고 있는데 이 지점의 티슈를 트래킹해서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속도를 구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단위가 미터 퍼 센티미터 퍼 세크죠. 자, 여기 보면 여기는 LV, RV, RA, LA잖아요.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애뉴러스라고 하는데 애뉴러스를 트래킹해서 티슈 도플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뭐 이걸 왜 하는지 정확히 잘 모르는데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갖고 이제 심장 평가를 하려고 보니까 이쪽을 트래킹을 했는데 도플러 파에 대해서 이 티슈를 트래킹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빨간색으로 하자. 이 축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변위가 있는데 그 속도 이제 그 속도를 재는 거예요. 아까는 변위를 갖고 탭시를 했는데 이제는 그 속도를 갖고 제일 빠를 때 이 속도를 봤더니 그 속도가 0.19라는 거예요. 0.19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이 속도가 빠르면 RV 펑션이 괜찮은 거겠죠. 자, QRS 시스톨릭 딱 할 때 QRS 땅 치면 RV도 시스톨릭 하고 그때 이 티슈가 이 베이스 라인에서 위쪽으로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속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쫙 당겨진다는 얘기예요. 시스톨릭 할 때 이렇게 당겨진다. 그래서 이게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 이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애뉴러스 레벨을 얼만큼 움직이는지 그 변이가 탭시고 그거를 트래킹해서 티슈 도플러로 트래킹해서 속도를 재서 속도가 빠르면 더 펑션이 좋은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이제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이제 뭐 그레이딩을 나누겠죠. 뭐 티슈 도플러의 변이가 떨어지고 티슈 도플러의 그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애뉴러스 레벨의 속도를 재갖고 그게 떨어지면 뭐 RV 펑션이 떨어지더라. 요거는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를 쭉 쌓아서 이제 그레이딩을 매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한 거는 이제 어나더 레벨로 갈 사람들만 이제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면서 공부를 하면 되겠죠. 저도 자세하게는 잘 모르고 사실 임상 의사 하는 사람 중에서 뭐 순환기 쪽에 있지 않은 사람이 뭐 이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아도 훌륭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뭘 하고 있는구나라고만 알면 돼요. 한 번만 더 강조하면 우리가 사실 노멀뷰를 자꾸 받는 게 좋은데 얘는 뭔가 이 RV 뛰는 게 좀 확실히 좀 이상하거든요. 자연스럽지 않고 뭐 요 부분은 좀 잘 안 움직여서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 같지 수축을 하는 느낌도 없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트래커스피드 밸브의 애뉴러스를 트래킹 하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리 그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할 때의 그 최고 속도 이런 걸 지금 그동안 봤잖아요. M모드에서 봤고 티슈 도플러에서 벨로시티를 봤고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예외적으로 얘는 M모드에서 1.6인가 1.7 이상이어서 2.0이어서 RV 시스톨릭 펑션을 노멀 받아야 되는데 얘는 디크리즈 펑션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예외적인 케이스인데 보면 여기 안 움직이고 딱 봐도 뛰는 모양이 좀 이상합니다. 근데 저도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이걸 봤을 때 좀 RV가 뛰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요 부분만 탭시를 적용하면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요는 자꾸 에코 영상을 좀 눈에 발라두고 많이 봐두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조금 힘드신가요? 힘을 내시고 따라오시면 고지가 멀지 않아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빨리 할게요. 자, 지금 이거는 뭐죠? 이거는 RV 쪽을 보고 있죠. RV. 요쪽에 LV가 있습니다. 맞죠? 여기가 뭐죠? 여기가 RA 맞죠? 그래서 지금 이 뷰는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쪽에서 들어오는 플로우를 좀 보겠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플로우가 어떻게 들어오죠? 플로우가 조금 진하게 해볼까? 플로우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플로우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프로브가 이렇게 있는데
사실은 프로브가 이렇게 써가지고 약간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쪽을 딱 타겟해갖고 보고 있어요. 요거를 보는 요 뷰가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포챔버 뷰인데 포챔버에서 약간 이제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쪽으로 조금 더 이제 타겟을 해서 여기를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속도 재는 거잖아요. 컬러 도플러가. 과속 방지 카메라를 갖고 이제 저 차를 딱 잡아야겠다. 이래서 저 차를 딱 트래킹 하잖아요. 프로브를 받고 이제 트래킹을 해가지고 프로브를 갖고 타겟팅을 해서 RV의 트래커 스피드 밸브를 보고 있는 거고, 요게 이제 포챔버에서 뭐 모디파이드 뷰인가 뭔가 뭐 그런 용어가 있어요. 요 용어 지금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용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알 건 뭐냐? 이렇게 에코파가 오고 있고 플로우는 RA에서 RV로 들어오는 플로우니까 에코가 진행하는 파랑 들어오는 플로우랑 축이 같습니다.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이 축의 방향이 에코랑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로브 쪽, 프로브가 여기 있으니까 프로브에 가까운 쪽으로 오는 속도는 노란색이랑 빨간색이고 프로브랑 멀어지는 쪽의 속도는 파란색 계통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요 시점은 언제죠? 한참 RV, LV가 시스톨릭 하고 있을 때죠. 그렇기 때문에 요 시점에는 지금 요쪽에 컬러 도플러에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다이아스톨릭 때는 어떻게 되나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요 빨간색이 여기 있죠. 지금 한참 다이아스톨릭하고 에이트럴 키킹까지 들어갈 텐데 빨간색이 난리가 났죠. 빨간색이 이렇게. 빨간색이 가까워지는 속도죠, 이쪽이. 그러니까 프로브 쪽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속도가 있는 거예요. 프로브 쪽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다이아스톨릭 때 들어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 에코를 보면서 우리는 다이아스톨릭 때 프로브 쪽으로 가까워지는 플로우가 있고, 아까 시스톨릭 때는 컬러가 아예 없었잖아요. TR은 없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의 없는지 트레이스 정도인지 아예 없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TR이 심하진 않아요, 이 경우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가 RV, 여기가 RA이고 트래커 스피드 밸브가 있는데 프로브가 이쪽에 있고 프로브 쪽으로 가까워지는 플로우는 빨간색 계열, 프로브랑 멀어지는 거는 파란색 계열이에요. 자, 초음파를 지금 이쪽 트래커 스피드 밸브 쪽을 딱 타겟팅해서 보고 있는데 빨간색 플로우가 딱딱 들어올 때가 있죠. 당연히 다이어스톨릭 때겠죠. 이렇게 들어오는 플로우니까. 그런데 궁금한 거는 이 트래커 스피드 밸브 뒤쪽으로 이렇게 좀 젯 플로우처럼 빠지는 게 있나 봤더니 안 보여요. 그렇단 얘기는 TR은 없거나 거의 없구나 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심하진 않구나 라는 건 알 수 있고, 이 뷰는 약간 제가 정식 용어는 모르겠고 약간 모디파이브 된 트래커 스피드 밸브 쪽을 보고 있는 포챔버 뷰인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다음 영상으로 갈게요. 그럼 사실 우리는 이제 이거 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할 줄을 알아요. 별거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TL 벨로시티.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TR을 보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컬러 도플러에서 TR이 트레이스거나 거의 없거나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마 TR이 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TR이 아주 뭐 심하진 않아요, 이 경우는. 근데 TR이 조금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컬러 도플러는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컬러 도플러는 결국 그 속도를 어떤 색으로 나타낼 거냐의 그 세팅의 문제이기 때문에 컬러가 뭐 길게 나간다고 사실은 CBO고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그 속도에 대응되는 그 컬러를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컬러 도플러를 갖고 막연하게 이게 뭐 CBO다, 뭐 트레이스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거고, 아마도 제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이해 가신 분은 가셨겠죠. 정확한 건 속도를 재봐야 됩니다. 그 부분에.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이제 포챔버 뷰예요. 포챔버 뷰. 여기가 RA, 그 다음에 여기가 RV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점점점점점점이 내려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딱 이렇게 지점이 있습니다. 딱 지점을 타겟팅해서 봐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지점에 이제 속도를 재겠다는 건데, 이 컨티뉴스 도플러예요. 컨티뉴스 도플러. 요 선상에 이제 속도를 재는데, 베이스 라인이 있고 밑에 쪽으로 프로브가 있고 멀어지는 쪽으로, 프로브 베이스 라인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이 베이스 라인은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어요. 이 에코 세팅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쭉 올려놔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풀업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속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점이 뭐죠? 트라이커스피드 밸브니까 트라이커스피드 밸브로부터 멀어지는 쪽, 밑에 쪽으로 가는 플로우가 뭐죠? TR이죠. TR.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의 리걸지테이션, 뒤로 제트플로우처럼 빠지는 거. RV가 시스톨릭 할 때 트라이커스피드 밸브가 완전히 닫히지 않아서 뒤로 이렇게 찍 새는 거. 제가 그때 에코는 속도를 재는 방법이 펄스 도플러랑 컨티뉴스 도플러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원리는 알지 말고, 원리 솔직히 저도 잘 모르는데 원리를 알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우리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속도를 재는 방법은 PW, CW, 펄스 도플러, 컨티뉴스 도플러가 있는데, 펄스 도플러는 상대적으로 좀 느린 속도 1m/s 미만, 컨티뉴스 도플러는 상대적으로 좀 속도가 빠른 경우 1m/s 이상인 경우에. 자, 그래서 어떤 게 보통 속도가 느리고 어떤 게 보통 속도가 빠르냐. 정상적으로 밸브가 열려서 나가는 플로우는 좀 느린 거다. 그러면 펄스 도플러. 이렇게 뭔가 TR, MR 이렇게 젯 플로우처럼 이렇게 좁아져서 시스톨릭 하면서 찍 짜가지고 이 좁은 틈을 통해서 쫙 빠져나가는 건 속도가 빠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호스를 물을 뺄 때 이렇게 눌러갖고 빼면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렇게 젯 플로우처럼 나오는 거를 잴 때는 속도가 빠르니까 컨티뉴스 도플러. 그래서 지금은 뭐겠죠 이게?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에서 MR 플로우를 재는 거니까 좁은 틈으로 찍 하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젯 플로우를 재려면 속도가 빠르겠죠. 그러면 컨티뉴스 도플러로 재면 됩니다. 이건 지금 컨티뉴스 도플러고요. 베이스라인으로부터 속도를 재는 건데 여기다 점을 꽝 찍었죠. 그러면 속도가 몇이에요? 3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 2.97m/s가 나온 거고요. 그래서 TR, Vmax가 TR이 이게 다 이제 사이클마다 QRS 하면 시스톨릭 되니까 TR이 생기겠죠. QRS 하면 시스톨릭 하니까 TR이 생기겠죠. QRS 하면 시스톨릭 하니까 TR이 생기겠죠. QRS 하면 시스톨릭 하니까 TR이 생기는데 이 값들 중에서 제일 높은 값을 찾는 거예요. TR Vmax가 2.97이다. 이해가시나요? 별거 아닌데. 2.97을 딱 측정하고 나면 요게 원래 딱 마킹을 하면 2.97 그러면 TR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35.32 mmHg 값이 땅 하고 뜹니다. 자동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이제 암기하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 자, 우리가 베르누이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유체역학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과 컨티뉴스 이케이션을 그냥 다 짬뽕시킨 건데, 이거 보면 우리가 보던 2분의 1 mv 제곱 같죠. 유체니까 이제 로우가 이제 덴시티를 로지 y, 요거는 이제 위치 에너지를 보는 거고, 요거 이제 프레셔입니다. 프레셔. 중학교 서울시 경시대회 아주 그냥 개나 소나 다 맞추는 그런 문제 정도 수준인데, 이런 게 뭐 증명은 우리 관심 갖지 말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컨티뉴스 이케이션, 위치 에너지, 에너지 보존 법칙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이렇게 적당히 만든다. 우리들이 알아야 될 거는 이런 거 관심 가지면 지금 진행이 안 됩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이거예요. 이것만이 적용됩니다.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속도 제곱 곱하기 4다.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속도 제곱 곱하기 4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가시죠? 자,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이해하세요. 유체가 흐른다는 거는 압력 차이가 있으니까 흐르겠죠. LA에서 LV로 플로우가 들어갈 때, 처음에 LV가 다이아스톨릭을 한다 그랬죠. LV가 다이아스톨릭을 하면서 LA보다 프레셔가 더 낮아지니까 LA 프레셔가 빨려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마저 안 들어오는 건 LA가 키킹을 해서 LA 프레셔를 더 상대적으로 높여갖고 프레셔 차이를 만드니까 또 플로우가 들어가겠죠. 즉 우리가 유체에서는 유체가 흐르려면 프레셔 차이가 있어야 돼요. 맞나요? 상식적이죠.
우리가 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뭐 바람이 흐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날씨 배울 때도 지구학에서 마찬가지예요. 유체가 흐를 때 프레셔가 높은 데서 프레셔가 낮은 쪽으로 가겠죠. 우리가 아터리에 있는 블러드가 올간 펄퓨전을 하고 다시 베너스로 리턴되는 것도 결국 프레셔 차이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체는 움직이려면 프레셔 차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곳 지점 간에 속도의 차이를 알면 그 지점 간의 프레셔 차이를 알 수 있다. 유체에서는 그 지점에서의 흐르는 그 속도를 알면 그 지점의 프레셔 차이를 알 수 있다. 프레셔 차이를 알 수 있다. 그 지점에 속도가 있다는 얘기는 프레셔가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그 지점의 속도를 재면 프레셔 차이를 알 수 있다. 프레셔 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짓을 왜 하냐면, 에코는 실제로 알 수 있는 정보가 초음파를 쏴서 반사되는 것 같고 거리를 잰다 그랬죠. 그래서 그 거리, 반사되는 거리를 다 모아서 2D 에코 그림을 그려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에코가 가서 반사될 때 그 프리퀀시가 변화하는 그 도플러 이펙트를 갖고 그 반사시키는 그 타겟 물질이 이 초음파 나란한 방향으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그 속도를 알 수가 있다 그랬죠. 도플러 이펙트를 갖고. 자,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데 결국 에코는 알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고, 이제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걸 뭘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 심장 피지올로지를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야, 우리가 속도는 잴 수 있으니까 속도를 알면 저 지점의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알 수 있다. 프레셔 차이를 알 수 있겠다 라는 게 된 거예요. 에코는 프레셔를 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에코는 프레셔를 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에코는 프레셔를 잴 수가 없습니다. 에코를 이렇게 싸가지고 프레셔를 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RVSP, Right Ventricular Systolic Pressure, 에코 판독에서 RVSP 나오잖아요. RVSP. 그래서 막 풀모너리 하이퍼텐션 진단하죠. 야, 에코에서 프레셔 나오는데 에코는 프레셔 잴 수 있는 거 아니야? 에코는 프레셔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냥 좀 이렇게 어림짐작이에요. 이제 설명드릴 건데, 절대 그 프레셔 값 자체를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프레셔를 측정하고 싶으면 골드 스탠다드는 그 카테터라이제이션이죠. 그걸 이제 스완간치 카테터라고 하느냐, 아니면 라이트 카테터라고 하나요? 라이트 하트 캐스라고도 하고 아마 스완간치 카테터라고도 할 텐데, 카테터를 넣어서 직접 뭐 풀모너리 웨징을 해서 웨징 프레셔를 재고, 뭐 RV 프레셔 재고, RA 프레셔 재고, 뭐 스포리어 베나 카반가 그쪽 프레셔 재고, 리버로 가서도 리버 웨지 프레셔 재고, 그래서 리버의 프레셔 그레디언트도 재고, 뭐 그래서 이제 리버의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뭐 크다는 걸 갖고 리버에 뭐 시로시스가 있는 거를 증명하고, RV 펑션이 인택트하다는 거를 이제 증명해서 라이트 하트 캐스 갖고서는 이제 물을 싸가지고 뭐 서머다일루션 뭐 이런 방법 갖고 이제 카디악 아프도 골드 스탠다드로 계산을 하고, 그런 걸 갖고 심장은 이상이 없고 리버에 웨징을 해서 프레셔를 재갖고 리버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커서 이 사람은 시로시스가 있고, 이 시로시스는 리버 실질 자체의 문제고 하트의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걸 증명하기도 해요, 캐스 가지고. 그런데 그런 절대 프레셔를 재는 걸 캐스 갖고는 잴 수 있는데 에코는 프레셔를 못 재요. 이해하시나요? 에코는 속도랑 거리만 잴 수 있다니까.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에코는 속도랑 거리만 잴 수 있어요. 프레셔를 못 잽니다. 에코 막 초음파가 가서 저 지점에 프레셔가 몇인지 알아요? 그런 거 몰라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이걸 갖고 이제 만든 거예요. 뭐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우리 아까 했던 거를 이렇게 초음파를 쏴서 요 지점을 타겟팅 했고, 요 지점에 백플로우 속도를 잰 거예요. 요 지점으로부터 뒤로 빠지는 속도를 재서 그게 2.97m/s에, 그러면은 요 지점에서 이제 뒤로 빠지는 건 TR이잖아요. TR이 이렇게 쫙 빠지는 거예요. TR이 쫙 빠지는 거예요. TR에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에서 리걸지 되는 jetflow 속도를 딱 재서 속도가 이렇다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유체에서는
유체에서는 속도가 있다는 얘기는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있다는 거잖아요. 베르누 이퀘이션에 의해서. 그걸 우리가 증명하진 말자 그랬죠. 그냥 외우면 돼요. 그냥 우리는 속도를 재면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알 수 있어요. 프레셔 차이를 알 수 있어요. 프레셔는 알 수 없습니다. 프레셔 차이를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최고값 속도를 재면 제곱 곱하기 4를 해서 바로 계산값이 나옵니다. 35mm 머큐리가 나오는데 이 프레셔는 절대값이 아니고 여기가 RV, 여기가 RA죠. 어디가 높을까요? TR은 RV가 시스톨릭 하면서 뒤로 짜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RV가 RA보다 35.32mm 프레셔가 더 높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알려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에코는 절대 프레셔를 알 수 없어요. 프레셔 그레디언트는 알 수 있습니다. 절대 프레셔는 알 수 없지만 프레셔 그레디언트를 알 수 있고 그 방법은 그 지점의 유체의 속도를 재서 베르누 이퀘이션에 의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유체의 속도를 재는 건 에코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컨티뉴어스 도플러를 이용해서 트라이커스피드 밸브를 타겟해서 그 지점의 속도를 재는 겁니다. 자, 근데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요 지점에서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왜 하필 요 값을 냈냐? 그 이유는 에코는 이렇게 축을 좀 잘 맞춰야 되는데 축을 잘 맞춰야 돼요. 축을 딱 정확하게 딱 맞춰야 정말 그 축이랑 나란한 방향의 속도 벡터 성분만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에서 세타가 커지면 오차가 커집니다. 그래서 축을 제대로 맞추면 거기서 측정되는 그 속도가 진짜 플로우의 속도고 축이 틀어지면 틀어질수록 거기서 코사인 성분만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브가 있으면 이 프로브의 축의 방향의 속도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브를 딱 타겟을 해서 이 지점을 딱 이렇게 타겟을 해서 봐야지 속도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프로브를 이렇게 대고 있으면은 축이 안 맞으면 속도가 언더 에스티메이션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더 에스티메이션은 될 수 있고 오버 에스티메이션은 사실상 거의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최고값을 셀렉션하는 게 오차가 더 적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에코로 도플러 이펙트로 속도를 잴 때는 그 각을 정확하게 축을 나란히 맞춰야 온전히 그 속도를 알 수 있고 축이 틀어지면 우리는 에코 초음파 그 파의 방향의 그 속도 벡터 성분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속도의 코사인 성분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세타를 줄여야 더 정확한 값이 있고 그 코사인 세타 때문에 실제로는 오차가 있어서 언더 에스티메이션이 되고 코사인이 곱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여러 개의 값들 중에 최고값을 셀렉션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왜? 오차가 음으로는 나지만 양으로는 잘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지금 요거는 포쳔법이죠. 이게 좀 전형적인 포쳔법입니다. LV를 중심에다 놓고 LV가 잘 보이고 RV는 상대적으로 적어요. 조금 적습니다. 아까는 이제 트라이커스피드 밸브를 보려면 요 프로브를 조금 요쪽으로 가져와서 여기를 딱 타겟으로 해서 봐야 되니까 조금 모디파이드 된 포쳔법이고 이게 이제 정상적인 포쳔법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포쳔법에서는 사실 트라이커스피드 밸브의 그 리거지테이션 그 플로우의 속도를 재는 게 그리 쉽지 않습니다. 좀 모디파이해서 그쪽으로 타겟팅을 해야 돼요. 초점을. 여기 LA가 보이고 마이트랄 밸브를 아주 잘 보이게 해놨는데 마이트랄 밸브가 예쁘게 잘 보입니다.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우리 여기 잘 아는 부분이죠. 왠지 좀 알 것 같아요. 이제는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지금은 시스톨릭 할 때죠. 시스톨릭 할 때 요 파란색은 뭐죠? 자, 요 파란색 플로우가 있는데 파란색은 프로브가 이렇게 있고 프로브로부터 멀어지는 방향 파란색이잖아요. 요 파란색 플로우가 시스톨릭 할 때 지금 있어요. 왜 그럴까요? LV가 시스톨릭 하면 어디로 플로우가 가죠? LV가 시스톨릭 하면 에올타로 가죠. 에올틱 밸브가 열려서 에올타로 가잖아요. 여기 사실은 이렇게 에올타가 있어요. 여기가
여기 에올틱 밸브가 있고 에올타가 있습니다. 4 챔버 뷰에서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올려다 보면 에올타가 보이거든요. 5 챔버 뷰가 되는데 이게 이제 엘브에서 나가는 플로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멀어지는 방향 플로우는 파란색이니까 이렇게 나가는 플로우가 있고요. 이건 뭐냐? 이건 뭐죠? 이제 여러분 아셔야죠. 엘브가 시스톨릭 하는데 마이트랄 밸브 뒤쪽으로 이렇게 빠지는 파란색의 플로우가 있어요. 이게 뭐죠? MR이 있습니다. MR이 있죠 지금. 그래서 엘브가 시스톨릭 할 때 보이는 거는 정상적인 에올틱 아웃플로우 트랙으로 나가는 플로우랑 MR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 사람은 MR이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조금 그러면 다이어스톨릭 때는 어떻게 되나 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한참 다이어스톨릭인데요. 다이어스톨릭일 때는 마이트랄 밸브가 열리고 플로우가 들어오겠죠. 자, 프로브가 있고 프로브로부터 가까워지는 플로우. 가까워지는 플로우는 노란색, 빨간색이죠. 그래서 노란색, 빨간색 플로우가 이렇게 들어오죠. 정상적인 다이어스톨릭 플로우입니다. 정상적인 다이어스톨릭 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건 정상적인 다이어스톨릭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제 다 이해하실 수 있는 겁니다. 설명을 안 들어도 지금까지의 지식을 갖고. 고속도로 1차로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